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4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업로드 됐을 때 청문회가 한창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운로드가 늘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순위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손변 효과인가? 설마요. 그래, 선별에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계속 나오세요 앞으로. 네. 그 댓글에는 손수호 변호사 그 리액션 왕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리액션이라기보다는 존경심의 표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내가 봐도, 네.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네. 정말 그윽해. 아우, 네. 뭐냐, 지금. 아니, 내가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어. 순씨는 하나만 있으면 안 될까요? 두 분이 있겠나 계시네. 자, 손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순씨 한 명만 있으면 안 돼요? 아, 두 명 있어도 돼요. 저기, 손혜원 의원, 이제 22일인가요? 네. 5차 청문회. 네. 마지막 청문회죠, 그때가. 재밌을 것 같아. 우병우도 나오고, 이번에 새누리당 국정조사위원들이 오히려 위증을 조작한 이런 것들도 아마 얘기가 될 것 같고. 근데 우병우에 대해서 SNS에서 뭘 봤더라고요? 질문? 궁금한 점? 아니, 궁금한 게 뭐 있으실지 국민들이. 그것이 제가 또 궁금하죠. 그래서 쭉 받았는데 아주 재밌어요. 왜냐면 팩트라는 거는 다 뻔하잖아, 지금. 그래서 다 나와 있는 거지. 네, 그런 건데, 이 사람, 많은 그 질문이나 제안 중에서 이제 얘기가 뭐냐면, 자존심을 건드려라.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자존심을 좀 건드려라. 이따가, 어떻게 자존심을 건드릴 건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네. 알겠습니다. 예. 자존심, 얘기 지금 좀 해봐봐. 내가 인사부터 인사하고. 해야지, 인사. 자, 저 소개해주세요. 네.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예언인, 정청래입니다. 뭘 또 예언? 저의 예언이 예. 다 맞아가고 있어요. 뭐 했어요? 2부 때 내일 또 하겠지만, 예. 제가, 이 박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예. 4단계 대립구도론을 제가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는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그 국면이 가면, 그 다음에는 개헌파와 비개헌파가 대결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국면은, 제3지대 제2의 3당 야합이냐 아니냐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에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탄핵 가결 1라운드를 넘자마자, 오늘 드디어, 예. 노골화하기 시작했죠. 예. 제3지대. 그러니까, 몇 가지 의미 있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박계와 연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쏘아 올렸어요. 네. 그리고 안철수, 손학규랑 같이 당하자. 그렇게 돼 있었고요. 예, 했죠. 또 그 다음에 김종인, 우리 추호 선생. 예. 새누리당, 개헌 모임에 갔는데, 우리 당으로 오시죠.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하시죠. 예, 이런 덕담을 듣고, 화기애애함을 연출했죠. 그래서 이것이 드디어, 로골화되고 있다. 이합집산이. 그래서 그것이 오늘 한꺼번에 터진 날입니다. 제가 예언한 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황기문 지지율도 약간 올랐던데요. 그리고, 제가 충청도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저 초대받았어요. 뭘요? 국민총연합당을 만든데, 반기문 지지 모임에서. 그래서 저보고 오라고 문자 왔어요. 사람을 뭘로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냥 가 있나봐. 전화번호가. 거기 그 창당 대회에 오라는 거구나. 난 또 무슨 당에 가입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등산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무슨 준비 모임 같은 걸 하나 봐요. 염탐하고 오세요, 염탐. 염탐? 쟤들 뭐 하나. 아유, 염탐이 되는 사람이냐고. 네,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네. 아까 우병우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우병우 씨가 언론에 포착됐어요. 대책회의 하는 모습. 네네네. 더 팩트에서 찍었죠. 그렇죠? 아들하고, 우병우하고, 또 한 사람은 아마 법조 전문가 같은 느낌이 들던데. 그렇습니다. 40대 남성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 조력을 받거나 아니면 조력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뭔가 역할을 좀 주고받으면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변. 아직 네. 좀 짧어. 그런 거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아들하고 지금 코너링 연습하고 있다니까. 요리조리 청문회 때 어떻게 빠져나갈 거, 그 브레이크 안 밟고 요리조리 나 이럴 때 정청래 위대. 코너링. 저런 코너링. 순발력으로 종편 가야 되는데. 예. 코너링 훈련 중이다. 이게 지금. 필요하거든. TV조선에서는 이게 필요해요. 이래서 제 눈빛이 더 그윽해지는 겁니다. 법률 지식은 네. 우병우가 충분히 알고 있어. 야, 나 아무나 다 죽일 수 있는데. TV조선을 정리했어요? 아직 고민 중? 아니, 오늘 아침부터 여기 정치알바 오기 직전까지 작가가 우리 사무실에 와서 뻗치기 하고 있었어. 나 대단하더라고. 저번에 사실은. 하루 종일 뻗치기 하고. 나 같으면 그럴 때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무실에 안 나갔어, 일부러. 안 나갔는데,
계속 10분 간격으로 전화해. TV조선 그 프로그램의 외주 제작 사장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철회 때문에 여기를 마포를 3번이나 왔어. 3번 와서 상고처려지, 그러니까. 그때 이 작가 불러냈어. 내가 네. 입장 곤란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나도 거기 갔었는데. 네, 네. 그 사람이 그 감이 좀 있는 거지. 아니, 그 대한민국 최고였었던 사람이라니까. 이름 말하면 다 알만한. 그런 그 촉 있는 사람이 하자 그러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한 번쯤 몸을 던져보는 것도 좋지 않아? 내가 나를 못 이겨. 근데 그렇지 않아. 본인의 막 신념이 있어서 이러는 건데, 어쨌든. 신념이라는 거는 그 아니, 뭐 신념도 시대에 따라서 뭐 조금씩 바뀔 지키는 수 거 있는 거야. 좋은데 저는 그날 그 밤에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본인의 신념을 버리기 당연히 어렵고 나 같아도 안 나간다. 다만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대선이 다가오는데 그렇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가야지. 정청래가 희생하면 어떻겠느냐. 누가 싸워 누가. 누가 싸워. 그리고 어떨 때 결혼할 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를 죽으라고 따라다니는 그런 아니, 여자랑 근데 하는 것도 괜찮아. 정건의 사장님도 그런 입장이었을까? 나는 우리 반대였지.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가줬지.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조건은 역대급 최고의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조건을 다 청래야 가자. 당일날 정원이 진짜. 마지막에 술이 취해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편집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자르지 않겠다. 정의원 말을. 그리고 두 번째는 사장이랑 얘기를 했대요. 정청래가 첫 방에서 TV조선과 조선일보를 깔 거다. 괜찮냐? 근데 사장이 첫날에 아무 말도 안 하더래. 둘째 날 까라 그래라. 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손석희 사장이 TV조선 JTBC 갈 때 얼마나 욕했습니까? 근데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 저 사람이 가서 바뀔 게 아니다. 그러면 저 방송이 바뀔 거다. 근데 난 그 말을 네, 뭐. 똑같이 해드리고 싶어. 됐고요. 지금 정청래는 거기 가서 바뀔 사람이 아니야. 방송이 TV조선이 바뀌겠지. 지금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손수호 변호사 어때? 네? 가자. 아, 의원님이요? 어.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 친구는 지금 다 온 정편이 다 나가는 친구인데 뭐. 그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편주의자야? TV조선으로 나가요. TV조선 나가? 사건 사고. 사고? 예, 사건. 네, 오늘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녹음하는 날이 목요일까지 결정이 안 되면 정청래 카드는 나갑니다. 아웃입니다. 왜냐면 거기가 1월 달에 지금 첫방 녹화야. 아유, 바쁘네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되지 않으면 네, 아무것도 안 급하네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만 빼고 세팅도 완료하고 다 했어. 나는 정청래 의원이 나비 넥타이 메고 새양복 입고 화장하고. 근데 오늘 봤을 때 한 얘기는 스튜디오 짓는 것을 중단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하면 그 프로는 접어야 될 것 같다고. 오. 그래서 대체제가 없다고. 아니 이게 파격이 뭐냐면 이런 얘기까지 내가 해도 돼야 모르겠지만 상대방 패널 있잖아요. 보수 패널. 네. 정청래가 찍어준 대로 우리 하겠다. 라고까지 했어. 대표가. 그런데 안 한다는데 뭐. 됐어, 하지마, 이제. 얘기하지마. 됐어. 나 필요 없어. 아니, 글쎄, 그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를 한 번쯤 눈 감고 가면은 평생이 행복하다니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기, 그, 최고대우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종편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 최고대우입니다. 최고대우인데, 정치 알바에 드리는 출연료는, 거기에 10분의 1밖에 안 돼. 야, 근데 가자! 안 가는 거야. 돈 때문에 가는 사람은 아니야. 그건 당연히 아니지만. 정청래는 돈 때문에 가는 사람은 그건 아니야. 아니, 그런데 돈도 중요하죠. 나는 나라를 구하러 가야 된다고 봐. 나라를 구해. 적진으로 누가 하나가 간다면 세상에 정청래 같은 사람이 가야지. 이동영 보세요. 댓글에 무너지잖아. 야, 진짜. 댓글을 주도하잖아요.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 근데 종편이 무서워요? 가자. 나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저는 종편 같은 데 가서 조금 연애적인 오락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돼서 전원책 변호사 같이 거기서 저기 진짜 어머니 얘기 나오면 울고 DJ 얘기 나오면 좀 눈물도 흘리면서 아재 개그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허당인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 정치 얘기하고 용기 있게 이야기할 때는 할 줄 알지만은 얼마나 약하고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지를 나는 온 국민이 알았으면 아이, 좋겠어. 뭐, 그렇게 얘기해봐야 안 근데 나가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종편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연애 오락이라는데 정치가 가미가 됐을 때 세상에 정청래 같이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정치 혐오도 좀 불식시키고. 그렇죠. 정치 혐오가 아니라 정청래 혐오를 불식시키고. 근데, 손변. 네. 나 혐오스러워?
아니요. 혐오스럽지. 그 제 교육한 할아버지들이 눈빛을 보면 모르겠어요. TV조선을 보신 할아버지는 내가 혐오스러워하겠지. 무서워서 지금 말 못하는 거 아니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친정엄마 마음을 좀 바꿔놔, 종편 가서. 진짜 엄마. 근데 재밌는 거는 썰전이 너무 떠서 지금 채널A도 똑같은 거 런칭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라고, 진중권, 정봉주도 나온다 했지? 정봉주. 네, 나온다. 전여옥, 안영환. 네. 그러니까. 네 명이 나오는데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제가 들었어요. 그 TV조선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정봉주 의원이 제일 잘했대요. 준비를 많이 해왔고 그 통화를 했어. 통화를 했더니 뭐 내가 기본 하는 건데 뭐 그 애들 데리고 하는 건데 막 이러더라고. 예. 근데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나 봐. 준비해야지. 필요해요. 그 촬영하고 나서 채널A 그쪽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대요. 이제 그게 27일 날 방영이 된대. 그래서 내가 그 대표한테, 워낙 뭐 TV조선 안 나간다니까, 그 포맷을 가지고 MBN으로 가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지. 근데 그 대표가 하는 말이, MBN 가면 그게 파급력이 있냐고. 그렇긴 하네요. 정청래가 TV조선 나에 파급력 있지? 그렇네요. 맞네. 예. 그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만큼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상관없지.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가요? 지금 내가 우병우도 아닌데 왜 이래? 나는 정봉주 의원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내공도 많이 쌓였고 전 전국구를 거의 듣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그 학습력 굉장히 뛰어나고 한번 이렇게 들으면 자기 걸로 더 잘 얘기한다고 거기서 한겨레 기자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정청래 의원 같이 이 어떤 대중 연설 같은 거 있잖아. 그리고 정무적인 것들을 이 말의 톤이라든지 그리고 그 템포라든지 강약 같은 것들이 정청래 의원만큼 그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 쓰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종편에서 어찌 보면 정청래 의원이 좀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는 기획사나 작가를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정도까지 정청래 의원한테 상고 처리한다면 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봐. 네, 시간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아마 그 작가가 내일도 올 거야. 아 그래? 예. 내일 나랑 같이 만나자. 아니 근데 어. 모든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는 너무 미안하고 그러더라고. 미안하지 3번씩 4번씩 우리 찾아오는데. 사무실 앞에 그 가원 거기 가서 그래서 굴짬뽕 내가 사서 먹여서 보냈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근데 사람이 거절하려면 아예 만나지도 마요. 자꾸 희망을 주잖아. 아니 같이 술 아침부터 먹고 밥 무작정 먹고. 사무실에 찾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비서가 연락이 왔어요. 손님 아닌데 누구 그랬더니 TV조선이라는 거야. 빨리 가시라고 그래. 그랬더니 안 가고 계속 하루 종일 어떡하라고 나보고. 근데 사람이 결단을 내릴 때가 필요해요. 그렇게 그건 고집 부릴 게 아니야. 알았어. 적도 자, 아니고 원수도 하여튼 뭐 아니고. 이틀 안에 결단 내리시기 제가 바라고요. 이 시대 참 결단이니. 그렇지. 나는 그냥 미 대사관제 갈 때도 그리고 징역 10년 결단하고 간 거야. 근데 정현이 당대표 할 때 또 뺐으면서. 그때는 안 나가는 걸로 결단했어. 아니 그리고 선당후사 한다는 그런 결단 같은 것들도 사실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거 아니거든. 나는 그럼요. 그리고 저는 맞아. 컷오프 때. 그렇죠. 저는 정 의원님 지금 이 인간 정청래를 이해관계 없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 봐. 난 분명히 5명 안에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 제가. 누가? 제가. 손혜원 의원? 당연히 1등이지 1등. 아니야, 1등은 또 딴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뭐 와이프도 있고, 그리고 그 정 의원을 이렇게 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예. 김어준이나 이동형이나. 근데 정봉주도. 정봉주 다 같이 되게 애끼고 그러거든. 근데 저만큼 정말 이해관계 없이 내가 매개 살릴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할 수도 있어 진짜. 그 정도로 내가 위한다고. 근데 내가 거기 망가지라고 가라 그러겠어? 가야 돼요. 근데 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가야 되는 이유가 이 나라를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 나는 정청래 의원이 가서 이 무너지는 뚝을 막아야지. 가서 보도국장 하세요. 어, TV에서 보도국장. 일당 100으로 아니, 내가 한번 해봐. 그 얘기 했어. TV조선 사장짜리를 줘라. 손석희가 그리고-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전권을 줘라. 아이 보세요. 그 눈치 없이 진짜. 그래요. 아니, 그러면 내가 네. 손 변호사 있잖아. 2시간짜리 MC 내가 줄게. 또 시작이다. 이 작가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알겠어요. 자, 하여튼 뭐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인터넷에 또 손혜원 의원 조카 사진이 막 올라오던데. 걔 변한가 걔는 왜 올라오는데? 그 왜 올라오는지 누구 모르겠어요. 소영이? 몰라. 아니야, 가영 씨. 가영이 가영 씨? 그년이 이름을 바꿨더라고. 아, 그래요? 원래 가영이 아니었어요? 손가영인데 손승우로 바꿨어. 아, 그래요? 그래? 그래서 이름 바꾸는 게 유행이야 뭐야. 그래 요즘에 이렇게 활동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죠. 요즘에 뭐 어디 무슨 드라마에 조연으로 나오던데. 그 댓글 다 재밌더라고. 고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 아니, 근데 소영이는 가끔 나한테 전화해. 전화해서 우리 고모 잘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 걱정되나 그걸 봐. 몰라서 물어봐. 그 나한테 물어봐. 객관적으로 의원님 지금 우리 고모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괜히 정 의원님하고 네 언론을 통하기 위해서 괜히. 아니요, 소영 씨는 저하고도 가끔 문자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손영은 뭐 내가 먼저 알았어. 소영 씨는 먼저 알았는데 저는 가영 씨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문자 주고받으면 친한 거죠, 뭐 이미. 아니. 그래 말고. 동생 이번에 화제가 됐어. 훨씬 이쁘거든. 이태원에서 무명 여배우라는 가게 해. 걔는 이제 알아요. 소영이 경리단길 초입에. 맞아. 아는데? 거기 사람 많던데, 항상. 그 위에 있는 하트리 키친. 그 둘이 자매 그래요? 아니에요? 무명 여배우. 손호님 조카야. 간판이, 가게 이름이 신기해가지고. 이름 제가 기억나요. 진 거야. 어쩐지. 왜냐면 이름밖에 내놓을 게 없어가지고. 어쩐지. 제가 무명 여배우라고 이름을 줬더니. 걔 본인은 너무 싫어하고 손님들은 다 좋아해. 지나가면서 한 번 봤는데 머리 꽂힌 거예요. 그걸 노렸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TV조선 얘기 나왔잖아요. 제가 MC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그래? 근데 제가 못하겠다고 말씀. 왜? 네? 제가 뭐 능력이 되나요? 손수호도 정청래 거야? 결단 끝에. 결단? 고민 끝에 결단. 진짜 그 프로 하나 1시간짜리 MC 해도 될 텐데. 결단 잘못하면 완전히 절단 나. 사실은 MC는 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같아요. 네. 안 되는 게 그 TV조선 같은데 MC는 그 전체적인 기조가 완전히 그 보수 쪽이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써준 거 읽어야 되니까. 그럼요. 그렇죠. 장성민? 아니 뭐 써준 거 안 읽으면 되지 마. 그럼 잘리래나? 그렇죠. 방송도 안 나가죠. 잘리려고. 그래. 근데 되게 생방이잖아. 지금 내가 또 들었는데 SBS 앵커가 교체됐잖아요. 예. 김성준. 그게 뭐냐, 김성준으로. 예. 김성준이 쓴소리 해가지고 사실상 잘린 거였어요. 다시 김성준을 투입해가지고 시청률을 올리려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각 방송국에서 시청률 전쟁인데 지금은 정치 시사 얘기 아니면 사람들이 거들떠보질 않는데. 그리고 김성준 앵커 갑시다. 얘기 잘못 꺼냈나? 그래요. 시청률도 건져오고 그리고 이 본인의 그 캐릭터도 얼마나 허당 캐릭터인지 이것도 좀 건져오고. 아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지금 최고대우를 약속했으니까 계속 빼먹어서 망하게 만들어. 그렇지 않지. 나는 정청래 의원이 그 TV조선 가면은 정말 그 모든 모니터링 다 하고 내가 정말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야. 아니 이게 콤비가 갑수형이니까. 갑수형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난 너무 좋다고 보는 거예요. 둘이. 아니 근데 좀 변경이 됐대 그게. 그래요? 갑수형이 아니래요?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한 거는 갑수형은 딴 프로로 받고 1대1로. 썰전처럼? 그럼 완전 썰전이랑 똑같이 되는 사회자 하나 이렇게 하고 그러려나 봐. 사회자를 갑수형을 시키면 안 될까? 사회자는 중립적인 거 쓰겠지. 톱 연예인을 쓸 연예인. 톱 연예인이 그 말빨을 어떻게 해나? 응? 근데 뭐 김구라처럼만 하면 자기 얘기 많이 안 해도 이렇게. 거기보다 더 윗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윗급이 있어요? 그래요. 누구지? 유재석? 유재석은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하나 봐.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 해놨다. 그러니까 오케이 말고 술 먹을 때 제가 장난으로 알았어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날 스튜디오 공사를 시작했다가 내가 또 안 한다고 다시 이게 그때 농담이었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또 중단했다. 그 프로 이름은 뭐예요? 프로 안 정했을 내가 거예요. 정했어. 그래? 거기서 정했대요. 뭐래? 화투. 응? 그건 이상해. 그런 말 하면. 아니 뭐 안 할 거면서 뭘 했어. 내가 이름 다 했어. 정청래 의원이 가면 내가 정해준다 그래. 이름 하나 내가 지어줘서 로고까지 만들어주겠다. 오, 근데 안 할 거니까. 진짜.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 토크 여기까지 하고요. 자, 광고 듣고 와서 대통령 탄핵 답변서,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모의 의혹 이런 걸 중심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범교텔레콤 새 핸드폰이 필요하신 분들은 범교텔레콤 상담해 주시고요. 꼭 거기서 사겠습니다. 네네네. 한번 연락 주신 분들은 또 한 번 다 친구분들 데리고도 온다고 그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자, 참 좋은 과메기 2월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시즌. 우리 정 의원님이 좋아하는 과메기. 참 좋은 과메기 시키면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소주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 오니까 많이들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박근혜 지난주에 답변서를 보냈죠. 그러니까 일주일 기한 줬는데 일주일 만에 보낸 거죠. 네. 네. 이 답변서가 의미하는 게 뭐고 대통령이 답변서에 어떤 게 들어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주세요. 제가 전체를 다 봤어요. 예. 전체를 봤는데 일단 요약을 아주 간단하게 하면은 예. 안 했다, 아니다, 안 된다, 따져보자. 일단 나는 그런 일 안 했다. 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책임이 아니다. 세 번째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 네 번째는 절차대로 법대로 꼼꼼히 다 따져보자. 예. 결국은 어떤 일을 안 했다.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냐. 설령 내가 관여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중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탄핵 사유 아니다. 그리고 또 절차적으로도 이거는 쉽게 그냥 허투루 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일이니까 천천히 다 해보자. 결국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예상했던 대로지만 또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문제 제기도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실제로 그 답변서를 쭉 보니까 이게 참 답답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예. 연자제는 안 된다.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결론은 그냥 시간 끌기 같아요. 어떻게든 한번 시간을 끌어보자 한 것 같고. 시간 끌기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예.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또 실제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예상했던 부분에서 그렇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나는 안 했다. 설령 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탄핵 사유냐? 난 몰랐는데. 그리고 많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거 방금 정의원이 얘기했던 연자제 이게 사실은 법률가들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던데? 이 연좌제라는 게 이거 판튄 거야. 예, 그렇습니다. 약간 왜 이게 네. 여기에 들어갔지? 약간 결이 다른데요. 일단 친족 중에 한 명이 죄를 지으면 그거 가지고 다른 친족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불이익 받으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연좌제가 좀 더 의미를 현대사적으로 볼 때 좌익 활동이나 아니면 간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 중에 한 명이 처벌받으면 일가 친척 전체가 매도당하고 취직도 안 되고 망하고 이거를 이제 연좌제라고 불러왔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그런데 지금 이게 친족 간의 그런 개념을 갑자기 들고 왔잖아요. 친족인가? 그 사람들이? 친족인가 본데요?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친족이다 하는 걸 밝힌 거 아니야?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아니 사실상의 친족 개념으로 다 보는 거 아니냐. 친족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연좌제의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냐.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공격도 했습니다. 이거 왜 이걸 썼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굳이 연좌제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연자제란 단어를 잘못 썼는데 원래는 도매금 처리로 써야 돼. 나를 도매금 처리하는 거냐.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연자제가 되면 친족으로 묶여지면 뇌물이 아니고 증여 아니냐. 너무 나갔나요? 그거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니고. 그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하도 어이없어서 그런 얘기. 어이없어요, 저도. 그래서 예. 이제 연자제는 진짜 엉뚱한 말이었어. 약간 그리고 그렇죠. 너무 웃겼어. 네.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얘기. 키친 캐비넷? 치킨 캐비넷이라고 하더라고요. 치킨 캐비넷. 네. 왜 친아니고? 닭이니까 치킨 캐비넷이라고. 치킨 비슷한데 네. 이거랑 전형하게 나 진짜 옛날에 엘리베이터하고 에베레스트하고 맨날 헷갈렸어. 아유, 맨날 헷갈렸어. 어렸을 때. TV조선 가서 그런 거 하란 말이야. 제 개그. 그거 하면 안 돼, 수준답게. 이거 진짜 헷갈리잖아. 저는 항상 그게 어떻게 헷갈려요? 에베레스트하고 엘리베이터하고 헷갈릴 수 있지. 내가 헷갈렸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미치겠네. 초등학교 때는 맨날 그거 그럼 가지고 있잖아. 찾아보면 욕먹어, TV조선 가서 에베레스트인지 그러면. 에스컬레이터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맨날 헷갈렸어. 저는 사륜구동하고 사동구륜하고 헷갈려요. 그거 헷갈려? 그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다도해를 도다해라고. 그리고 그게 네프킬하고 그렇게 나프탈렌하고 또 헷갈린 거야. 아이고, 이상한 걸 헷갈려. 글자수가 다르잖아요, 글자수가. 네프킬하고 나프탈렌하고 맨날 헷갈려. 그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니, 글자수가 다른데. 자, 그래. 어쨌든 그래요? 이 키친 캐비넷 네. 이 말을 또 왜 갖고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미국의 한 대통령이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예전입니다. 예. 오래된 대통령이 이제 내각을 총 사퇴시킨 다음에 아예 대놓고 이제 일부 사적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논의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게 미국 최초의 비주류 대통령이었다고. 예, 캐비닛이 이제 내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가지고 이게 키친 캐비닛이 존재는 하는데 문제는 저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 정치를 잘 모르니까 이 키친 캐비닛이 실제로 존재를 한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최순실 씨 등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개념? 예, 왜냐하면 물론 이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물어보고 하는 건 또 필요하잖아요, 대통령이. 예.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몰래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또 몰래 숨어서 들은 다음에 그 부탁을 들어주고 이권을 챙겨주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의견을 정정당당하게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예 임명장도 수여하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 윈프리 아예 이야기를 듣는 그런 사람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임명도 하고 뭘로 공개하는 거죠. 임명했어요? 오프라 윈프리를? 정확히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앞으로 조사해서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팩트 전쟁 시대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건데, 최순실 씨는 그게 아니잖아요.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이번에 터진 거잖아요. 걸린 거잖아요. 과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는 용어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게 설득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설득력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이 헌재에서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시간만 좀 끌어보자는 입장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그 탄핵 그 답변서를 쭉 봤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잘 쓴 거예요.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 아무리 정무적인 판단을 헌재에서 할지라도 법리 논쟁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는 코너링은 잘 구사해놨다. 아니 그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될 거니까. 그럼요. 열심히 하는 거죠. 잘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그 국회에서 또 여야 의원들 간에 아주 크게 고성이 일었다고 하는데, 소문 그게 뭐였죠? 네. 답변서 공개 때문에요. 예. 예. 소리 막 지르고, 권성동이랑 막 싸우고, 박범계랑 싸우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공개가 됐죠. 공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이걸 왜 공개하냐,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또 헌재에 또 제출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탄핵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이 적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그 탄핵 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준용이 되고요. 형사소송법 47조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소송 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공개하지 못한다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번에는 국회가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공익상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근거를 들었고요. 국민의 알 권리.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면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게 무슨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거냐? 공개하면 안 된다. 라는 이런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상의 공익이 있나요? 그런데 탄핵소추 위원장인 권성동 위원장은 왜 이걸 가지고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됐을 경우에 내용을 읽어봤겠죠. 권성동 그 위원장도 이제 읽어보니까 공개되면 사실은 역풍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개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싶은데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권성동 제가 위원장이? 봤을 때는 예. 권성동 의원은 제가 좀 알잖아요. 예. 상대도 해봤고 했는데 이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법리 있잖아요. 예. 자기가 검사 출신이라는 거, 예. 그리고 엘리트 의식이 많고 그 다음에 니들은 몰라. 내가 이거 봤을 때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그런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 예. 예. 그런 캐릭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무슨 뭐 대중 친화적이라거나 이거 관계없이 자기는 검사 출신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 따라와라. 나를 따라 이런 게 있어요. 그거예요. 새누리의 어떤 그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 그런 건 캐릭터는 아닐까? 그거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추론하건대 어쨌든 이분이 비박이거든요. 예. 그러면 탈당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자기들이 시간을 끌어야 자기들도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시간이 필요한 것과는 또 다른 면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최대한 늦추는 게 좋겠죠. 국조를 해보면 비박이다 친박이다 가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위원장도 그렇고 결국은 저쪽 편을 들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친박이든 비박이든 그들이 공통된 워딩이 있어요. 좌파 세력 집권 저지야. 네. 그건 똑같아 이해관계가. 네. 그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 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거지.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그건 뭐 그렇고요. 답변서 얘기는 뭐 나는 오늘 다뤘으니까. 어제 최순실 등에 대해서 1심 첫 재판이 진행됐는데 최순실 이외에 다른 사람 다 나오지 않았고. 네. 뭐 재판 준비길이니까 꼭 나올 필요는 없는 네, 거고. 공판 준비길. 네. 최순실도 나올 필요가 없는데. 네. 왜 나왔어요? 왜 나왔다고 생각해요?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변호사가 나와서 전체 흐름을 좀 살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네. 말로 전해 듣지 네. 말고 네가 네. 직접 가서 한번 들어봐라. 네네, 그렇죠. 왜냐면은 실제로도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완전히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거 아닌 이상 분위기를 알아야 돼요. 정말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먹히는 부분이 있고 이건 정말 씨알도 안 되는구나, 안 먹히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대응을 하지. 가만히 있으면서 변호인한테만 맡겨놓으면은 사실은 제대로 된 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공황장애여서 뭐 국정감사 최순실 청문회도 씨가 못 나간다 그러면서. 재판정에 손수호 변호사는 안 보인 물건 하나 가져왔어요. 간장병 갖고 왔어요. 간 찍어 먹어본 거야 계속. 에이, 그러고 하면 안 돼. TV조선 가서. 이런 거 간 보러 왔다, 간 보러. 자, 오랜만에 이제 한 달 좀 넘었죠. TV에 모습 드러낸 게. 네. 예.
손해는 어떻게 보셨어요? 흰머리가 이만큼 나왔다. 흰머리가 많이 났고, 염색 못했으니까. 그리고 조금, 살이 좀 빠졌더라고요. 그죠? 헬스해진 것 같기도 한데. 뭐, 맛있는 거 못 먹으니까 좀 빠졌겠지. 근데, 약호가 많이 죽었더라고. 그래요? 뭐 눈빛은 어, 살아있다. 그래요? 내가 볼 때 안 네. 죽었던데. 눈빛이 무섭던데 저는. 죽은 거예요. 아, 그래요? 일부러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감옥들 안 가봐서 몰라. 내가 살아봤잖아. 아, 근데 또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어. 서울구치소가 1.04평이거든요. 네 발짝을 딱 걸으면 못 걷습니다. 그게 좁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재벌들이 거기 깜빵 가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독방에 있거든요. 사실상 병나요. 못 견뎌요.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은 몇 달 만에 15kg씩 빠지고 막 그래요. 근데 최순실은 얼마나 지금까지 뭐 편하게 살았겠어요. 예. 본인이 다 이불 개야죠. 청소해야죠. 1.4별 뭐 청소할 게 뭐 있어. 그게 다 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있잖아요.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운동 시간 30분 가서 걷는 거 보통 운동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차단돼 있잖아요. 고립돼 있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자, 그리고 재밌는 거. 대통령이 답변서에서, 나는,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고, 최순실이가 그렇게 해쳐먹은 거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답변서에. 네. 그리고 최순실은 이번 1심 첫 재판에서 모든 걸 부인합니다. 혐의를. 네. 그랬는데 웃긴 게, 최순실은 맨 처음에 검찰 출두할 때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해놓고는 검찰 수사 거부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 변호사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내가 뭐 죽을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해놓고는 또 이번에 다 거부했다고. 그리고 최순실의 주장을 보면 나는 대통령한테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고 대통령이 결국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대통령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최순실은 대통령한테. 이거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어떤 모종의 어떤 이거는 뒤쪽에서 있었을까요? 뭐냐면 네. 변호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청와대 쪽하고. 근데 결국 무조건 오해는 생기게 돼 있어요. 예. 서로 소음병이 들어요. 박근혜도 최순실한테 소음병이 드는 거고요. 최순실도 원망하고 소음병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갈라지기 시작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감옥에 가잖아요. 다 이게 갈라지게 네.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예. 둘이는 안 갈라지는 것 같고, 예. 뭐 정우성이나 안종범 같은 친구들은 갈라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변호사들이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어느 부분만 잡아떼면 넘어간다. 예. 뭐 이런 뭔가 암묵적인 그런 희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순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 부분만 넘어가면 된다라는 이건 최순실 같은 사람은 참 어이없는 거지. 왜냐하면 이 친구는 지금 걸린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태블릿 PC가 나오는 거예요. 태블릿 PC 하나만 막아놓으면은 나머지는 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최순실 입장에서는. 자, 이렇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검찰 조사 2번 받고 2번 재판 받고 저도 나름대로 재판 준비를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 범죄자의 심리 이것을 간접적으로 저도 이제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재판하고 검찰 조사만 알리바이예요. 알리바이를 어디다 맞추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최순실은 알리바이를 다 박근혜한테 맞출 거라고. 그리고 박근혜는 나는 책임 없다. 이 공방전으로 가는데요. 몰랐다지 나는. 둘이 제가 봤을 때는 백발백중에 감정싸움 할 겁니다. 자, 또 하나. 방금 손혜원 의원님이 태블릿 PC 얘기를 했는데, 최순실의 변호사가 이 태블릿 PC를 증거능력 검증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그렇죠. 그건 뭐예요, 그건? 일단 증거로 채택이 돼야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판사가 유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로 쓸 수 있는데요. 일단 이게 감정 신청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일단 이게 정말 최순실 씨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감정을 국과수에 한번 보내서 감정을 해보자. 여러 가지를. 정말 최순실 씨께 맞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오면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건 최순실 씨 거야 아니다. 따라서 최순실 씨에 대한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는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다. 쓸 필요도 없는 거다. 이런 감정을 하는 난 거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이 컴퓨터가 누구 거냐가 뭐가 중요하냐고.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라니까. 이게 누구 건가가 중요한 근데 거죠. 만약에 이경재 변호사 측의 그런 주장에 따르자면 이거는 최순실 씨의 그런 태블릿 PC가 아니고 최순실 씨가 그렇다고 그걸 해서 받아본 것도 아니다. 최순실이 첨삭지도 한 것이 없어지냐고.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어떤 게? 첨삭 지도를 했다는 게 없지. 이게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그 태블릿 PC 안에 있는 내용은 최순실이 박근혜도 인정했잖아. 첨삭지도 받았다. 최순실도 그건 인정한 거잖아요. 내가 그런 거 도움을 줬다. 근데 그것이 태블릿 PC로 했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얘네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고영태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이 중요한 거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몰고 가는 방향을 보세요. JTBC가 사무실에 와서 훔쳐갔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훔쳐간 것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독수독과론인데.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탈취한 증거물은 증거 효과가 없다라는 위법 수집 건데. 증거니까. 예. 자, 근데 그것이 그 부분이 알고 예. 계세요 혹시? 예, 말씀하세요.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예. 어떻게 탈취를 했는지? 아니, 그거는 이따가 얘기하기라고요. 딱 여기까지만 끊고, 지금 계속 태블릿 PC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증거능력 검증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최순실이 이경재 바꿔달라고, 검사한테 얘기했답니다. 또 검사한테요? 예. 왜 검사한테 얘기해요? 모르겠습니다. 바꿔달라고 그랬답니다. 아, 바꾸려면 그냥 해임하면 되는데 바로? 지가 해임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이유도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기사, 한겨레 기사인데요, 이거는. 오. 단독 보도인데, 신기하네요. 이경재가 나를 위해서 변호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위해서 변호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감정 싸움 한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임을 요청했고요. 오. 또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도 최순실의 범죄 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탄핵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태블릿 PC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경재가. 그래서 이 사람은 필요 없다, 나한테. 나쁜 여자네 진짜. 근데 뭐 나쁘다기보다는 자기 본인이 살라고. 자기 살려면 아니, 감옥 가 있어봐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이기심밖에 없어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 내가 어떻게든 살려면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그 심리라니까. 그래서 감정상 벌써 내가 들어갔다니까. 틀렸나 보다. 그럼 둘이 그 갈라치기가 시작된 야, 그럼 거예요. 재밌어지네요, 이제. 그렇네요. 무조건 소원병 둘이 싸우면 든다니까요. 재밌지. 네. 만약에 우리 둘이 그렇게 하면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정원님. 내가 의리로 다 책임질게요. 제발 그렇게 해주길 바래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나는 이 작가 배반할 테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양상까지 가면 어떤 게 벌어지냐면 이제 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순실이 법정 폭로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이게. 자기가 살고자 하면 나는 사실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네가 시켰잖아. 박근혜가 계속 그렇게 하는데 물어봤다, 뭐. 대통령이 하는데 어떻게 안 할 국민이 어딨냐. 나 힘없다. 이렇게 폭로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 시대에 또 예언이니. 또. 지켜봅시다. 재밌어지네요, 정말. 네. 자, 그리고. 우린 재밌지. 네, 그렇죠. 또 하나, 지금 가장 핫한 게 청문회 위증 모의 의혹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국가에 아주 큰 의혹이 있어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진상을 파악하자고 청문회를 열었는데 여당 쪽 청문회 위원들이 위증 교사를 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 것 같은데. 저거는 국회의원직 박탈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자료, 정보 수집 하려면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예. 그 차원이 아닌 거죠, 이거. 아니지. 아니고 짰지. 짠 거죠, 이거는. 근데 이거 누가 이거 지드지휘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정동춘이 자기가 직접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청문회 국조특위 대책 한 일환으로 파란 글씨 써 있는 사람 찾아간 거 아니야. 그런데 근데 이걸 누가 지도를 그렇지. 했냐고. 정동춘이 누가 지가 지시를 썼다 그랬지만 했냐고. 그게 정동춘이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이 국회의원들 3명을 해서 이렇게 말을 맞춰가지고 그 태블릿 PC를 고영태 건데 누가 훔쳐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누구는 제가 봤을 JTBC거든.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정동춘 자기가 직접 작성했다 하는 그 대책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 경험이 있지 않으면 쓰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국조특위를 경험해봤거나 그래서 여의도 출신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조언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태블릿 PC 이거 소유 문제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은 법률가의 그렇죠. 자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딱 3명 찍었잖아요. 찍어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본인이 접촉을 해서 예. 그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그런 질문을 하도록 유도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혼자 의심입니다. 친박계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청와대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지금 김경재 변호사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경재. 이경재 예. 변호사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저는 지금도 의심이 가는 게 정윤회입니다. 정윤회가 그 이경재 변호사를 자기 변호사를 여기다 선임을 한 거거든요. 네.
지금 여기 김기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이 일을 감당할 리가 없고요. 오병우도 떠났고 지금 저 안에선 저걸 진두지휘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아주 깨알같이 지금 어떤 포인트를 하나를 맞춰가지고 지금 딱 태블릿 PC만 흔들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최순실이 나온 게 나보다는 탄핵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가로 열고 뭐야. 정윤회가 나보다 박근혜 대통령 판을 더 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상했던 게 정윤회 최순실이 이혼했잖아요. 이혼했지. 그런데 전 남편이 선임했던 그런 친한 변호사를 말이 안 되지. 예, 그래서 잠깐 이해했어요. 사실 나는 그때. 정윤회 같아. 왜냐하면 애가 있잖아. 근데 지금 엄마가 이렇게 당했을 때 그 상황을 제일 잘할 수 있고 그 안을 가장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제일 똑똑하죠.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겨레 기사에는 이경재 변호사가 김기춘 전 실장이랑 인연이 있고 같이 근무했다고 하네요. 또 우병우하고도 인연이 있다고 장인으로 연결돼서. 아니에요. 그 정윤회 변호사였다니까. 아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있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인연이 있다 이렇게 지금 한겨레 기사에서 나왔고요. 그 아까 손혜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거 위중교사 전에 그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보면 최순실이 그거 훔쳐간 걸로 해라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손이 움직였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 보기에는 딱 그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그래서 어제가 월요일이죠. 그래서 제가 추 대표한테 사실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내가 국정 댓글 사건 그때 국조특위 제가 간사였잖아요. 그때 김현 진선미 의원이 국조특위 위원이었거든. 근데 김현 의원이 그 감금 사건 있잖아. 예. 그 앞에 있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기소를 된 날이 있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재척 사유로.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청문회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두 의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맞았죠? 그때 그래서 김민기 의원을 그때 투입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이제 무죄도 났잖아. 근데 하여튼 꼬투리 잡아가지고 재척 사유가 있다 막 주장해가지고 그걸로 깨려고 그랬어. 국조특위를. 근데 내가 그걸 이렇게 양보하고 했던 것처럼 이 세 명은요, 무조건 아웃시켜야 되는 거야. 무조건 아웃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국조특위 전체 자체가요. 그럼요. 말이 안 되는 신뢰성이 거지. 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나는 그쵸? 그냥 아웃이 아니라 이건 이 중에 한 명 그리고 정도는 윤리위에 제소해야 돼요. 그럼. 윤리위에. 윤리위는 당연히 조사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내일 모레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다 나온다고 그 보도가 있던데요, 그대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국민들 앞에 무슨 낯짝으로 지금 자기들이 국조를 해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지금 국조특위 간사라면 그 세 사람이 나오면 보이콧 하겠어요. 심지어 우상호 대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재척 사유다. 이거는 특위위원 할 수 없는 사유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기억하실 텐데 휴대전화가 뜨거워서 뭐 사용 못하겠다 들어 보이면서 명언 남겼잖아. 도저히 불교합니다. 아, 네. 그 간사직 이제 오늘자로 뭐 그만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또 아직 그만두지 않았다고 사퇴가 하더라고요. 안 됐어요. 예. 안 된 그건 무슨 짓이야. 복귀한다. 이완영, 복귀 박범계, 아니죠. 김경진, 김성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앉아서 회의하는 거 사진 나왔더라고요. 네. 참 기가 막힌 노릇이네. 그만둔 사람이 왜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 안 둔 거죠, 아직. 아우 정말 뭐 하는 짓거리들이 그런지 몰라. 그런데 왜 정동춘 이사장 자기가 만들었다는 문건 공개됐을 때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 표정이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관심 없이 봤지 솔직히 그때는. 별로 뭐 신경 안 썼죠. 그냥 뭐 이런 게 이런 있구나. 일이 벌어질 줄 친박 뭐 꿈에는 이렇게. 몰랐지. 내일 모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거슬러 가지만 탄핵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탄핵 관련해서 지금 답변서에 이름 올린 변호사가 3명이에요. 이중환, 손범규, 최명성 변호사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입장을 참 바꾼다는 게, 손바닥 바꾸듯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최명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변협 법제이사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11월 28일, 한 달도 안 됐죠. 국회에서 탄핵 관련된 그런 토론회가 있었는데, 예. 여기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탄핵 탄핵해야 된다. 사유가 인정된다. 인정된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난번 2004년도에 탄핵 결정 때도 이제 부정부패라든지 뇌물수수 이런 것들이 다 탄핵 사유로 적시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 당연히 탄핵 사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해가지고 본인의 썼어요. 인격을 탄핵했구만 스스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진짜 참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법률가로서의 흥미로운 일이죠. 양심을 버렸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손수호 변호사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
아유, 저는, 예, 그러면 안 되죠. 양심 있는 네. 이 땅의 알겠습니다. 양심으로서.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청문회 관련해서, 사실 저번에 그 여명숙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청문회 스타로 등극했지 않습니까? 등극했었는데, 지금 그 여명숙 해임과 관련해서 김종덕 장관하고 그러니까. 녹취 파일이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그 녹취 파일 보면, 대통령이 나가라 그래서 나갔다고. 근데 청문회장에서 김종덕 장관이 그렇게 말 안 했죠.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런 적 그럼 녹취록은 여명숙 씨가 깐 거야? 그렇겠지. 야 근데 이번에 있잖아요.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는 손혜원 의원한테 미리 공부를 했잖아. 네. 우리 처음 들어보는 인물 많았잖아. 네. 솔직히 차은택도 누가 알았겠어? 여명숙도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여명숙도 처음 들었고 또 그 국민대 교수 그분도 미리 우리가 다 들었잖아. 굉장히 익숙하다고만. 근데 여명숙이라는 분은 저는 그 교문위에 우리가 대정부 질의인가 뭐 그런 거 할 때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게 분홍색으로 된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사람이 게임관리위원회인가? 예, 그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관리위원회 이제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걸로 왔어요. 그래서 게임 관련돼서 뭐 몇 마디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데, 무지하게 똑똑한 거야. 말하는데 뭐 너무 분별력이 있고 똑똑해서 제가 여명숙 찾았어요. 저기 있는 게 누구냐 해서 증인 나온 사람 중에 찾았더니 이대 철학 박사더라고. 그리고 포항공대 교수를 했어요. 교수를 하다가 그 게임물 관리위원회에 갔고, 거기서 발탁이 거기서 돼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처음 본 거예요, 국회에서? 저는. 그래서 거기서 보고, 여기서 발탁이 돼서 이거 경주인가? 그쪽에서 그 게임물 관리위원회 하면서, 여기 이제 차은택이 하던 이제 융합벨트 단장을 맡은 거예요. 둘을 중임을 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 차은택이 그러잖아. 자기가 그 사람을 불러달라 그랬다고. 똑똑하다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왔는데, 올 때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차은택 감독이 하자는 대로만 해라. 그런 얘기 듣고 왔다 그랬죠. 네. 그리고 그냥 하자는 대로 편하게만 해줘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칼칼한 사람이야. 영수증 다 하려고 그러고 네. 뭐 이래. 그리고 따지고 뭐 이것이 뭐 회사가 이렇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해서 하니까 그냥 한 달 반 만에 그냥 나가라. 근데 나가라고 해놓고는 오늘 그 녹취가 까졌으니까 그러지. 그날도 그날 그 청문회장에서도 소식이 마지막에 내가 좀 그래도 이제 이제 물론 나가면서 바보같이 눈치 없이 그렇게 장관하다가 이용만 당하고 나가는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좀 해주려고 이런저런 걸 묻는데 끝까지 버티더라고. 그러면서 그 여명숙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서 거기서 대표 단장을 하면서 문제가 많았다는 거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 사람 아직도 멀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녹취록 까졌고 이렇기 때문에 그 청문회에서 거의 다 지금 거짓말 하는 거잖아, 지금. 다 거짓말이에요. 증인들이. 김종덕은 고발 방침이라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러면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증이지 그냥. 위증하도 벌금형이에요? 아니면 아니요, 위증하게 되면은 벌금형이 없어요. 징역 기본적으로, 5년 해야지. 징역 5년. 아니요, 그게 위증이 형법상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형법상의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근데 이제 그 청문회는 이제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다시 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에요. 아, 그래요? 예, 청문회에서 위증하면. 큰 벌이네, 그러면? 이게 이 법정형만 비교하면은 이게 특수절도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들 거짓말해? 그러니까 그런데- 김기춘이 마지막에 그런데 불렀던 거죠. 제가 봤을 때 법정형은- 3년 받겠는데 3년?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게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하자고 우리가. 하자고요. 예. 지금 내 의견을 반대하는 거야? 자, 내가 판사면 징역 잘못 3년이야. 이보세요. 잘못 TV조선이나 들었어요. 가세요. 자, 얘기 들어봅시다. 계속 해보세요. 예. 실제로 이렇게 위증을 하는 이유가 처벌이 무겁지 않아서입니다. 이게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실제로 그동안 법정형.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해도 처벌받은 적이 있나요? 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번에 한번 해보자. 이번에 하더라도 이번에 해야 이제 돼. 무거운 처벌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고요. 특히나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은 미드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증언 하나에 정말 운명이 갈리잖아요. 증인 와서 그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는 증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럼 우리도 중요시하지 그렇게 하면 않아요. 안 돼요? 이번에 너무 위증이 많아서 못하는 거예요. 박영수 특검이 청문회 과정 위증도 범죄 혐의에 추가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살펴보고 네, 있어요. 엄벌할 건데, 네. 우리나라 그래서 민사소송은 이렇습니다. 증인 10명보다 서류 한 장으로 끝나요. 그만큼 증언을 못 믿어요. 너무 위증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문화긴 한데, 그래서 일본이랑 비교해도 위증 무고죄의 그런 그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좀 개선될 부분이 있는데, 손전이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라 그랬는데, 이게 네. 좀 부끄러운 건데요.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일본 언론에서 대한민국 너무 거짓말 한다고. 사기. 거짓말의 나라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로. 특히 고위층들.
거짓말이 습관화됐어. 손혜원 의원의 후배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3년에 처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여명숙 씨의 어떤 녹취록 이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지시로 해임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대통령이 나가 이거는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거 있나요? 뭐 임명권자인데. 인사권자인데? 인사권이잖아.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상관없나? 근데 다시 봐.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나 없나 봐야 돼요. 장관이 규정을 있나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관한테 있는 것 같은데. 예, 만약에 그 대통령이 장관 위에 있다 하더라도 장관이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통령이 직접 뭐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거 자체도 불법될 것 장관 근데 같은데. 그게 전결이면 너무 웃기지 않아? 그 위반이겠네. 여명숙 그 단장이 거기서 가가지고 영수증 챙기면서 이제 이 부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누구한테 통해서 어떻게 됐겠어? 차은택이 그리고 송성각이 일하는데 못해먹겠다고 투덜투덜 했다는 거야, 송성각이. 그러니까 차은택한테 그 얘기가 갔고 그거 최순실한테 가서 대통령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번에 노태강이나 이런 사람들 문체부에 나쁜 사람이 둘이 있다고 그러던데 이거 똑같은 거야. 아침에 전화를 받았다고 돼 있잖아, 그 녹취에. 예.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셔서 할 일이 그렇게 없어. 그 한 달 전에 온 사람, 그 사람 내보내라고 딱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야? 전화를 그 사람 내보내라고. 네. 아이고, 진짜. 이게 참 나쁜 사람이라고 승마협회 간부 내쫓 똑같은 거지. 그런 거죠. 그냥. 간부가 아니라 문체부. 문체부 간부. 똑같은 거지. 어쨌든 명숙이 누나는 스타가 됐어. 또 몸짱 사진 막 올려가지고. 몸짱을 올렸어, 어디다가? 그 운동 열심히 하시더라고. 근육질 이런 거 막 인터넷에 올렸어. 바로 검색하시는데? 좀 스타 기질이 있네. 멋있다. 아니, 본인이 올린 게 아니고 뭐 누가 올렸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것도 화제가 또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작가는 그런 거 어디서 그렇게 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다? 저요? 네. 저는 뭐 다 봐요. 여론을 듣고 이렇게 다 또 이제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또 전달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 알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거죠. 네네. 황교안 국무총리가 안 나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나왔어요? 그럼 다 왔어요. 오늘 직접 보셨죠? 네. 그 태도나 이런 게 어떻던가요? 뭐 조심은 하죠. 뭐 의전을 뭐 대통령급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 있었던데. 처음에는 막 빨간 카페트 깔고 그러는 것 같더니 오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와서 몸을 한껏 낮추긴 했으나 공포 김정우 의원 예. 지금 대통령 코스프레 하냐? 그랬어요? 공격을 받으니까 또 발끈해가지고 의원들 좀 조심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또 훈계 또. 그래요? 아주 오만한 그거 사람. 자제하라고 막 이러고. 와. 오늘 또 그랬어. 그러니까 이분도 자존심 감정선을 좀 건드려면 그렇게 또 발끈발끈 하더라고. 그리고 이 초선들을 아주 우습게 알아. 아, 그래요? 김진표 의원이 물어볼 때는 그렇게 고분고분할 수가 없어. 김정우 지난번에 이재정한테 이재정을 우습게 보고 비웃고 하다가 그냥. 풀고 나섰지. 그래갖고 그냥 근데 조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우리의 호프 이재정. 아, 오방색, 예. 예. 내일 또 출격하더라고. 12번째래. 그래요? 이재정. 이재정 또 출격해. 야. 어디 출격? 대정부 질의. 내일도 있나요? 내일 있으니까. 내일 12번째래요. 맨 근데 마지막. 이재정 의원이 본인도 그때 너무 흥분했다라고 그랬거든. 이번에는 내일 약간 한번 더 낮추겠지. 할까요? 잘할 거예요. 아니 근데 손혜원 의원은 왜 안 하는 거예요? 대정부 질의를. 저는 문화부 있을 때 한번 다음 해에 한번 하려고 그래요. 다음에? 네, 작정하고. 그때 또 끝까지- 닥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이, 저는 그런 거는 잘해요. 뭐 사람들이 제가 청문회 나갔는데, 저 아줌마 어떡하냐고 걱정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내가 40년 동안을 프레젠테이션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일을 했는데, 그까지 몇 분 하는 것. 교수를 몇 년을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그런 거죠. 어떤 걸 어떻게 하느냐 문제죠.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 청문회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오늘은 마지막에 재윤경 의원이 잘했어요. 가계부채 하나만 갖고 그냥 붙잡고 늘어지면서 했는데 잘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가 잘하는 거 한 분야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했어야죠, 재윤경 오늘. 이 얼굴도 예쁜 데다가. 그 재윤경 전문 분야죠, 뭐. 아주 가계부채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가계부채만 했어요. 근데 가계부채 그만큼 지금 위험한 근데 상황이니까. 예, 재윤경 의원이 가계부채 탕감 전문가인데 본인 가계는 별로 안 좋아. 며칠 전에 만나서 봤더니 후원금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 재윤경 의원에게 좀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래요. 얘기해봤자 아무도 안 넣더만. 정청래 의원 얘기해봤자 하나도 영향감 없어. 예. 어쨌든 뭐 황 총리가 여론의 눈치를 조금 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하는 일을 보면 지금 마웨이 하는 것 같아요. 인사권도 지가 행사하겠다. 저는 뭐. 지난번 토요일 날 광화문 나가서 아주 많이 느꼈어요. 그거를. 경찰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그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 길을 앞에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 계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길을 중간에 원래 이렇게 바리케이트 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버이나 태극기든 아주 할머니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이 사람들을 일로 보내고 이쪽에 이제 사인하러 가는 사람 이쪽으로 보낸다 해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놓아서 그래서 이제 바리케이트 맨 끝에 가서 저는 저 국정교과서 반대에 사인하십시오 나가서 이제 이걸 하고 있었어요. 제가 삐끼 예. 하고 있는데 벼랑간 한 100명도 넘는 이 무장 경찰이 오더니 그 우리 쪽을 확 막는 거예요 다. 웃기잖아. 이쪽에 태극기 어르신들 어버이나. 다니는데 네. 이쪽으로 와서 꽉 막히면 이쪽에서 우리가 사인 받고 있는데 길이 그냥 한 100명도 넘어요. 그 뭐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딱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해. 경찰들은 원래 그렇잖아. 들은 척도 안 해. 그래서 지금 뭐 뜨라는 거냐고 여기 길을 왜 막느냐고 절로 꺼지라고 비키라고 했더니 안 비켜. 꺼지라고 했잖아. 아니야 꺼지라고 안 그랬어. 저쪽으로 비키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못 들은 것 같이 해. 명령을 받아야만 한대. 여기 책임자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주머니 왜 이래요? 아,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겠군요. 아니,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아줌마인 건 사실이고. 야, 여기서 이것들이 나를 뭘로 보고 이래라고 할 수도 없고. 뭘로 보고 내가 아니라 사실 몰라보고. 아줌마가 아니고 할머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순간에 어떻게 난감한 거야. 근데 이제 이쪽에서.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거 말할 수도 없고. 그러고 진짜 있는데. 웃기다. 그러고 있는데 여기는 그 모든 경찰들은 내가 국회의원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웬 어떤 아줌마가 길길이 뛰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를 보면서 하나이가 못 참고 아줌마 왜 이래요? 라고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누군가가 어떻게 했는지 그 위에 사복 입은 애가 하나 오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잘못했다고 저희가 직원이 실수를 어떻게 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제 쌓이게라. 열이 받아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때는 정청래 같은 목소리가 너무너무 부럽더라고 내가. 내 목소리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을 텐데. 다음 주에는 메가폰을 들고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경찰이 지금 우리 당을 막 가로막고 있다. 난리를 치고 거기서 누가 나를 좀 뒤에서 때려줬으면 좋겠어. 누가 때려서 내가 그러면 나는 헐리우드 액션도 쓰러져가지고 한번 뒹굴러 볼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막 난리를 친 거야 거기서. 그랬더니 경찰을 빼더라고. 그래서 빼고 이렇게 해서 한 줄만 남겨놔요 소리를 질렀지. 그래서 바리케이트 치고 안전을 위한다면 거기서 한 줄만 서 있고 바리케이트 치라고 그래가지고 다 치우고 그냥 완전 썰물처럼 쓸려 나갔어요. 그래서 서명 계속 받았어요? 받았죠. 내가 손혜원은 한 번 더 죽이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때 국회 탄핵한 날 있잖아요. 예. 이 작가 국회 앞에 나와 있잖아. 그래 나는 이제 양복도 안 입고 이제 전투복을 항상 입고 다니잖아. 서 있었어. 근데 경찰이 생각보다 사람이 안 나온 거야. 예. 그러니까 인천 쪽에서 오는 중요한 통로다. 그러면서 다 올라가라는 거야. 네. 인도로. 도로를 안 열어줬죠. 근데 인도는 또 경찰이 바글바글 하잖아. 예, 갈 예. 데가 없잖아. 근데 일부러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 모른 척 하고. 경찰이 다가온 거야, 나한테. 의원님, 인도 쪽으로 좀 올라가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딱 쳐다보고, 알아보는군.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어디에요? 그랬더니, 어디래? 근데, 인도 쪽으로 가더라도 경찰이 다 저렇게 있으니, 사람이 올라가고 싶으면 못 올라가지 않냐. 근데 경찰을 빼라, 그러면. 바로 빼던데? 아이씨, 날 2번 죽이는 거야. 아줌마를 2번 죽이네. 그래가지고, 인도 쪽에 경찰이 빠졌다니까? 처음에는 못 있겠어, 거기에. 예. 자, 어쨌든 지금 황교안 얘기 나왔으니까, 국정교과서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더민주에서 이제 거리로 나가는 걸 테고요. 뭔가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렇게 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아까 김종인 대표가 새누리당 그런 데 가서 우리 당 대통령 하시라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친박 쪽에서 이 황교안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데리고 가려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오늘 답변했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랬어요? 네. 관심 없어요.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마음 없다고 그랬어. 안 돼. 2%. 절대 아니다 그랬는데, 네. 저는 그 답변을 강하게 부정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다, 마음속에. 그래서, 들켜서
강하게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친박들은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친박 쪽에 후보가 없어요. 없죠. 황교안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인재. 친박에는. 네, 아니, 이인재 자기 하고 싶다 이랬는데. 이인재는 참 큰 웃음을 주시네. 그러니까 친박은 지금 황교안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친박에서 네. 황교안을 올리면서 만일에 김종인 의원을 그 내각으로 하면서 이렇게 개헌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가실래나? 김 대표가 모르죠 뭐 그거야. 그래도 가나 정치인들은 근데 그러는 거예요. 가면은 국회의원직으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으로 저기 총리로 가는데. 제가 이거 또 예언 하나 합니다. 이따 뭐 또 얘기하겠지만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부분은 박지원 대표도 얘기했어요. 안 된다. 시간상 물리적으로 안 된다. 그런데 개헌의 깃발은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분이에요. 해처모이는. 그러면 잠깐. 그럼 한교안 말고 김종인 대표를 저쪽에서 모여서 우리 당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와주십시오 하면은 그게 되나? 그 양반이 대중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저는 거는 알 텐데. 대통령 후보로는 안 나갈 거예요, 본인이. 그치. 네, 망신당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대신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전권 부여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 받으면 뭐라도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은 절대 안 한다? 그렇게 얘기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전혀 없다. 네, 생각이. 전혀 없다. 계획이 없다 아니었어요? 하여튼 뭐 계획은 뭐 세우면 되는 강한 부정을 했어요. 자, 그 정확한 워딩은 저희가 직접 육성으로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며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말했군요. 네. 그렇네요. 내 말이 맞군요. 네, 정치 알아 바꾼다. 47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8회에서 뵙는데, 48회에는 뭐 하죠? 정선의 키워드 분석. 박근혜 편지. 아, 종북 빨갱이. 네. 예. 또, 우리 저거 안 해? 김영재 가가지고 탐정놀이 한 거? 그 2부에서 하죠, 뭐. 네. 네. 또, 재밌었는데. 유승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48회에서는요, 박근혜 편지, 유승민, 정선의 키워드 분석하고, 손혜원 의원이 김영재 성형외과 가서 사인 틀린 거 탐정놀이 했던 거 그 얘기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4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업로드 됐을 때 청문회가 한창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운로드가 늘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순위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손변 효과인가? 설마요. 네, 선별에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계속 나오세요, 앞으로. 네. 그 댓글에는 손수호 변호사 리액션 왕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리액션이라기보다는 존경심의 표현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내가 봐도 네.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네. 정말 그윽해. 아우, 네. 뭐냐, 지금. 아니 내가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어. 술씨는 하나만 있으면 안 될까요? 두 분이 있겠나 계시네. 자, 손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술씨 한 명만 있으면 안 돼요? 아, 두 명 있어도 돼요. 저기, 손혜원 의원, 이제 22일인가요? 네. 5차 청문회. 네. 마지막 청문회죠, 그때가. 재밌을 것 같아. 우병우도 나오고, 이번에 새누리당 국정조사위원들이 오히려 위증을 조작한, 이런 것들도 아마 얘기가 될 것 같고. 근데 우병우에 대해서 SNS에서 뭘 봤더라고요? 질문? 궁금한 점? 아니, 궁금한 게 뭐 있으실지 국민들이, 그것이 제가 또 궁금하죠. 그래서 쭉 받았는데 아주 재밌어요. 왜냐면 팩트라는 거는 다 뻔하잖아, 지금. 그래서 다 나와 있는 거지. 네, 그런 건데, 이 사람, 많은 질문이나 제안 중에서 이제 얘기가 뭐냐면, 자존심을 건드려라.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자존심을 좀 건드려라. 이따가 어떻게 자존심을 건드릴 건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네. 알겠습니다. 예. 자존심. 얘기 지금 좀 해봐봐. 내가 인사부터 인사하고. 해야지, 인사. 자, 저 소개해 주세요. 네.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예언인, 정청래입니다. 뭘 또, 예. 저의 예언이 예. 다 맞아가고 있어요. 뭐 했어요? 2부 때 내일 또 하겠지만, 예. 제가 이 박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예. 4단계 대립구도론을 제가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는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그 국면이 가면, 그 다음에는 개헌파와 비개헌파가 대결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국면은
제3지대 제2의 3당 야합이냐 아니냐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에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탄핵 가결 1라운드를 넘자마자 오늘 드디어 예. 노골화하기 시작했죠. 예. 제3지대. 그러니까 몇 가지 의미 있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박계와 연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쏘아 올렸어요. 예. 그리고 안철수, 손학규랑 같이 당하자. 뭐 그렇게 돼 있었고요. 예, 했죠. 또 그 다음에 김종인, 우리 추호 선생, 예. 새누리당 개헌 모임. 개헌 모임에 갔는데 우리 당으로 오시죠. 우리 당의 예, 대통령 예, 후보 하시죠. 했었죠. 이런 덕담을 듣고 화기애애함을 연출했죠. 그래서 이것이 드디어 로골화되고 있다. 이합 집산이. 그래서 그것이 오늘 한꺼번에 터진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한 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황기문 지지율도 약간 올랐던데요. 그리고 제가 충청도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저 초대받았어요. 뭘요? 국민총연합당을 만든데 반기문 지지 모임에서. 그래서 저보고 오라고 문자 왔어요. 사람을 뭘로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냥 가 있나 봐. 전화번호가. 아, 거기 그 창당 대회에 오라는 거구나. 난 또 무슨 당에 가입하려는 줄 알았더니. 아니, 그러니까 등산을 하고 그다음에 네. 무슨 준비 모임 같은 걸 하나 봐요. 사람을 염탐하고 뭘- 오세요, 염탐. 근데? 그 댓글 다 재밌더라고. 고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다. 아니, 근데 그, 소영이는 가끔 나한테 전화해. 음. 전화해서 우리 고모 잘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 미친년 걱정되나 그걸 봐. 몰라서 물어봐? 그 나한테 물어봐. 객관적으로 의원님 지금 우리 고모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괜히 정 의원님하고 이 언론을 맞아. 통하기 위해서 괜히. 아니요, 소영 씨는 저하고도 가끔 문자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손영은 뭐 내가 먼저 알았어. 소영 씨는 먼저 알았는데, 그래요? 저는 가영 씨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아니, 문자 주고받으면 친한 거죠, 모임이. 아니. 아니, 그래 말고. 왜. 동생 이번에 화제가 동생이 됐어. 훨씬 그분. 이쁘거든. 이태원에서 무명 여배우라는 가게 해. 걔는 이제. 알아요. 소영이 어머, 어떻게 알아? 경리단길 초입에. 맞아. 그거 아는데? 거기. 응. 거기 사람 많던데, 항상. 예. 그 위에 있는 하트리 키친. 그 둘이 자매 그래요? 아니에요? 무명 여배우. 손원님 조카야. 저 간판이, 이름이, 가게 이름이 신기해가지고. 이름 제가 기억이 그 나요. 진 거야. 어쩐지. 왜냐면 이름밖에 내놓을 게 없어가지고. 어쩐지. 제가 무명 여배우라고 이름을 줬더니. 와. 걔 본인은 너무 싫어하고 손님들은 다 좋아해. 지나가면서 한 번 봤는데 머리 꽂힌 거예요. 그걸 노렸죠. 대단하십니다. 그거- 그리고 아까 TV조선 얘기 나왔잖아요. 응. 제가 MC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아, 그래? 근데 제가 못하겠다고 말씀. 왜? 네? 아, 제가 뭐 능력이 되나요? 손수호도 정청래과야? 결단 끝에. 결단? 고민 끝에 결단. 진짜 그 프로 하나 근데 1시간짜리 MC 해도 될 텐데. 결단 잘못하면 완전히 절단 나. 사실은 MC는 하시면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게 TV조선 같은데 MC는 그 전체적인 기조가 완전히 그 보수 그쵸. 쪽이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 맞아. 거예요. 써준 거 읽어야 되니까. 그럼요. 장성민? 아니, 뭐, 써준 거 안 읽으면 되지 마. 그럼 잘리래나? 그렇죠. 방송도 안 나가죠. 잘리려고. 그래. 근데 되게 지금 생방이잖아. 내가 또 들었는데 SBS 앵커가 교체됐잖아요. 예. 김성준. 그게 뭐냐, 김성준으로. 예. 김성준이 쓴소리 해가지고 사실상 잘린 거였어요. 예. 다시 김성준을 투입해가지고 시청률을 올리려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각 방송국에서 시청률 전쟁인데 지금은 정치 시사 얘기 아니면 사람들이 거들떠보질 않는데. 그리고, 김성준 앵커. 갑시다. 얘기 잘못 꺼냈나? 그래요. 시청률도 건져오고 그리고 이 본인의 그 캐릭터도 얼마나 허당 캐릭터인지 이것도 좀 건져오고. 아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지금 최고 대우를 약속했으니까, 계속 빼먹어서 망하게 만들어. 그렇지 않지. 나는 정청래 의원이 그 TV조선 가면은 정말 그 모든 모니터링 다 하고 내가 정말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야. 아니, 이게 콤비가 갑수형이니까. 갑수형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난 예. 너무 좋다고 보는 거예요. 탁탁탁 둘이. 아니 근데 또 변경이 됐대 그게. 아, 그래요? 갑수형이 아니래요?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한 거는 갑수형은 딴 프로로 받고 1대1로. 아, 썰전처럼? 그럼 완전 그렇게 썰전이랑 하고 똑같이 되는 사회자 하나 이렇게 하고 그러려나 봐. 사회자를 갑수형을 시키면 안 될까요? 사회자는 중립적인 거 톱 쓰겠지. 연예인을 쓸 오. 연예인. 톱 연예인이 그 말빨을 어떻게 해나? 응? 안 돼, 뭐, 기구라처럼만 하면, 자기 얘기 많이 안 해도, 이렇게. 거기보다 더 윗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윗급이 있어요? 그래요. 연예인? 누구지? 유재석? 유석은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하나 봐.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 해놨다. 그러니까 오케이 말고 술 먹을 때 예. 제가 장난으로 알았어 막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날 스튜디오 공사를 시작했다가
내가 또 안 한다고 다시, 이게, 그때 농담이었다 하니까, 다시 또 중단했다. 그 프로 이름은 뭐예요? 프로를 안 정했을 내가 거예요. 정했어. 거의 듣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학습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한번 이렇게 들으면 자기 걸로 더 잘 얘기한다고, 거기서 한겨레 기자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정청래 의원 같이, 어떤, 대중 연설 같은 거 있잖아. 그리고 정무적인 것들을, 이 말의 톤이라든지, 그리고 그 템포라든지, 강약 같은 것들이, 정청래 의원만큼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 쓰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종편에서 어찌 보면 정청래 의원이 좀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는 기획사나 작가를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정도까지 정청래 의원한테 사고 처리한다면 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봐. 네, 시간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아마 그 작가가 내일도 올 거야. 아 그래? 네. 내일 나랑 같이 만나자. 아니, 근데, 어. 모든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는 너무 미안하고 그러더라고. 미안하지 3번씩 4번씩 우리 찾아오는데. 사무실 앞에, 그 가원 거기 가서 그래서 굴짬뽕 내가 사서 먹여서 보냈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근데 사람이 거절하려면 아예 만나지도 마요. 자꾸 희망을 주잖아. 아니, 같이 술 아침부터 먹고 밥 무작정 먹고. 사무실에 찾아왔다는 거야. 음. 그래서 비서가 연락이 왔어요. 손님 아닌데 누구 그랬더니 TV 손이라는 거야. 빨리 가시라고 그래. 그랬더니 안 가고 계속 하루 종일 어떡하라고 나보고. 근데 사람이 결단을 내릴 때가 필요해요. 그렇게 그건 고집 부릴 게 아니야. 알았어요. 적도 자, 아니고 원수도 하여튼 아니고. 뭐 이틀 안에 결단 내리시기 제가 바라고요. 이 시대 참 결단인이지. 그렇지. 나는 그냥 미 대사관제 갈 때도 그리고 징역 10년 결단하고 간 거야. 근데 정 의원님 당대표 보세요. 할 때 또 뺐으면서. 그때는 안 나가는 걸로 결단했어. 아니 결단이야. 그리고 선당 후사 한다는 그런 결단 같은 것들도 사실은 사람들 쉽게 하는 거 아니거든. 나는 그럼요. 그리고 저는 맞아. 컷오프 때. 그렇죠. 저는 정 의원님 지금 이 인간 정청래를 이해관계 없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 봐. 난 분명히 5명 안에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 제가. 누가? 제가. 손혜원 의원? 당연히 1등이지 1등. 아니야, 1등은 또 딴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뭐 와이프도 있고, 그리고 그 정 의원을 이렇게 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예. 김어준이나 이동형이나. 근데, 정봉주도. 정봉주 다 같이 되게 애끼고 그러거든. 네. 근데, 저만큼 정말 이해관계 없이, 내가 매개 살릴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할 수도 있어, 진짜. 그 정도로 내가 위한다고. 근데, 내가 거기 망가지라고 가라 그러겠어? 가야 돼요. 근데 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가야 되는 이유가 이 나라를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 나는 정청래 의원이 가서 이 무너지는 뚝을 막아야지. 가서 보도국장 하세요. 어, TV에서 보도국장. 이야. 일당백으로 아니, 내가 한번 해봐. 그 얘기 했어. TV조선 사장짜리를 줘라. 손석희가 그리고-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전권을 줘라. 아이 보세요. 그 눈치 없이 진짜. 그래요. 아니, 그러면 내가 네. 손 변호사 있잖아. 2시간짜리 MC 내가 줄게. 또 시작이다. 이 작가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알겠어요. 자, 하여튼 뭐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인터넷에 또 손혜원 의원 조카 사진이 막 올라오던데. 걔 변한 거야. 걔는 왜 올라오는데? 그 왜 올라오는지 누구 모르겠어요. 소영이? 몰라. 아니, 가영 씨. 가영이 가영 씨? 그년이 이름을 바꿨더라고. 또. 아, 그래요? 원래 가영이 아니었어요? 손가영인데 손승우로 바꿨어. 아, 그래요? 그래? 그래서 이름 바꾸는 게 유행이야. 뭐야. 그래, 요즘에 이렇게 활동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죠. 요즘에 뭐 어디 무슨 드라마에 조연으로 나오든. 염탐? 제대로 뭐 하나. 아유 염탐이 되는 사람이냐고. 네,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네. 아까 뭐 우병우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우병우 씨가 언론에 포착됐어요. 대책회의 하는 모습. 네네네. 더 팩트에서 찍었던 그렇죠. 아들하고 우병우하고 또 한 사람은 아마 법조 전문가 같은 느낌이 들던데. 그렇습니다. 40대 남성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제 뭐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 조력을 받거나 아니면 조력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뭔가 역할을 좀 주고받으면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변. 아직 좀 짧어. 그런 거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아들하고 지금 코너링 연습하고 있다니까. 요리조리 청문회 때 어떻게 코너링. 빠져나갈 거, 그 브레이크 안 밟고 요리 나 이럴 때 정청래 위대. 코너링. 저런 코너링. 순발력으로 종편 가야 되는데. 예. 코너링 훈련 중이다. 이게 지금. 필요하거든. TV조선에서는 이게 필요해요. 이래서 제 눈빛이 더 그윽해지는 겁니다. 법률 지식은 네. 우병우가 충분히 알고 있어. 야, 나 아무나 다 죽일 수 있는데. TV 요소를 정리했어요? 아직 고민 중? 아니 오늘 아침부터 여기 정치알바 오기 직전까지 작가가
우리 사무실에 와서 뻗치기 하고 있었어. 나 대단하더라고. 저번에 사실은 하루 종일 뻗치기 하고. 나 같으면 그럴 때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무실에 안 나갔어, 일부러. 안 나갔는데, 계속 10분 간격으로 전화해. TV조선 그 프로그램의 외주 제작 사장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철회 때문에 여기를 마포를 3번이나 왔어. 3번 와서 삼고초려지, 그러니까. 그때 이 작가 불러냈어. 내가 입장 곤란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나도 거기 갔었는데. 네, 그 사람이 그 감이 좀 있는 거지. 아니, 그 대한민국 최고였었던 사람이라니까. 이름 말하면 다 알만한. 그런 그 촉 있는 사람이 하자 그러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한 번쯤 몸을 던져보는 것도 좋지 않아? 내가 나를 못 이겨. 근데 그렇지 않아? 본인의 막 신념이 있어서 이러는 건데, 어쨌든. 신념이라는 거는 그 아니, 뭐 신념도 시대에 따라서 뭐 조금씩 바뀔 지키는 수 거 있는 거야. 좋은데 저는 그날 그 밤에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본인의 신념을 버리기 당연히 어렵고 나 같아도 안 나간다. 다만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대선이 다가오는데 그렇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권교체 하기 위해서 가야지. 정청래가 희생하면 어떻겠느냐. 누가 싸워 누가. 누가 싸워. 그리고 어떨 때 결혼할 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를 죽으라고 생각하기는 그런 아니, 여자랑 근데 하는 것도 괜찮아. 정건의 사장님도 그런 입장이었을까? 나는 우리 반대였지.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가졌지.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조건은 역대급 최고의 그러니까. 근데 지금 조건을 다 청래야 가자. 당일날 정원이 가자. 마지막에 술이 취해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편집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자르지 않겠다. 정의원 말을. 그리고 두 번째는 사장이랑 얘기를 했대요. 정청래가 첫 방에서 TV조선과 조선일보를 깔 거다. 괜찮냐? 근데 사장이 첫날에 아무 말도 안 하더래. 둘째 날 까라 그래라.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손석희 사장이 TV조선 JTBC 갈 때 얼마나 욕했습니까? 근데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 저 사람이 가서 바뀔 게 아니다. 그러면 저 방송이 바뀔 거다. 근데 난 그 말을 네, 뭐. 똑같이 해드리고 싶어. 됐고요. 지금 정청래는 거기 가서 바뀔 사람이 아니야. 방송이 TV조선이 바뀌겠지. 지금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손수호 변호사 어때? 네? 가자. 아, 의원님이요? 응.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 친구는 지금 다, 온 종편에 다 나가는 친구인데, 뭐. 아, 그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편주의자야? TV조선으로 나가요. TV조선 나가? 사건 사고. 사고? 예, 사건. 네. 오늘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녹음하는 날이. 목요일까지 결정이 안 되면, 정청래 카드는 나갑니다. 아웃입니다. 왜냐면, 거기가 1월 달에 지금 첫방 녹화야. 어휴, 바쁘네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되지 않으면 네, 아무것도 안 되는 급하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만 빼고 세팅도 완료하고 다 했어. 나는 정청래 의원이 나비 넥타이 메고 새 양복 입고 화장하고. 근데 오늘 봤을 때 한 얘기는 스튜디오 짓는 것을 중단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하면 그 프로는 접어야 될 것 같다고. 오. 그래서 대체제가 없다고. 아니, 이거 타격이 뭐냐면, 이런 얘기까지 내가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상대방 패널 있잖아요, 보수 패널. 네. 정청래가 찍어준 대로 우리가 하겠다. 라고까지 했어. 대표가. 그런데 안 한다는데 뭐. 됐어, 하지 마, 이제. 얘기하지 마. 됐어. 나 필요 없어. 아니, 글쎄, 그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를 한 번쯤 눈 감고 가면은 평생이 행복하다니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최고대우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종편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 최고대우입니다. 최고대우인데 정치 알바에 드리는 출연료는 거기에 10분의 1밖에 안 돼. 얘 가자! 참가는 거야. 돈 때문에 가는 사람은 아니야. 그건 당연히 아니지만 정청래는 돈 때문에 가는 사람은 아니야. 아니, 그런데 돈도 중요하죠. 나는 나라를 구하러 가야 된다고 봐. 나라를 구해. 적진으로 누가 하나가 간다면 세상에 정청래 같은 사람이 가야지. 이동영 보세 댓글에 무너지잖아. 야, 진짜. 댓글을 주도하잖아요.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 근데 종편이 무서워요? 가자. 나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저는 종편 같은 데 가서 조금 연애적인 오락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돼서 전원책 변호사 같이 거기서 진짜 어머니 얘기 나오면 울고 DJ 얘기 나오면 좀 눈물도 흘리면서 아재 개그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허당인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 정치 얘기하고 용기 있게 이야기할 때는 할 줄 알지만은 얼마나 약하고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지를 나는 온 국민이 알았으면 좋겠어. 뭐 그렇게 얘기해봐야 안 근데 나가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종편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연애 오락이라는데 정치가 가미가 됐을 때 세상에 정청래 같이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정치 혐오도 좀 불식시키고. 그렇죠. 정치 혐오가 아니라 정청래 혐오를 불시키고. 근데 손변. 네. 나 혐오스러워? 아니요. 혐오스럽지. 그 제 그윽한 할아버지들이 눈빛을 보면 모르겠어요. TV조선을 보신 할아버지는 내가 혐오스러워하겠지. 무서워서 지금 말 못하는 거 아니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친정엄마 마음을 좀 바꿔놔, 종편 가서. 진짜 엄마. 근데 재밌는 거는 썰전이 너무 떠서 지금 채널A도 똑같은 거 런칭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라고, 진중권, 정봉주도 나온다 했지? 정봉주. 네, 나온다. 전여옥, 안영환. 네. 그러니까. 네 명이 나오는데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제가 들었어요. 그 TV조선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정봉주 의원이 제일 잘했대요. 준비를 많이 해왔고 그 통화를 했어. 통화를 했더니 내가 기본 하는 건데 그 애들 데리고 하는 건데 막 이러더라고. 예. 근데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나 봐. 준비해야지. 필요해요. 그 촬영하고 나서 채널A 그쪽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대요. 이제 그게 27일 날 방영이 된대. 그래서 내가 그 대표한테, 워낙 TV조선 안 나간다니까, 그 포맷을 가지고 MBN으로 가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지. 근데 그 대표가 하는 말이, MBN 가면 그게 파급력이 있냐고. 그렇긴 하네요. 정청래가 TV조선 가야 파급력 있지? 그렇네요. 맞네. 예. 그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만큼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상관없지. 이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가요? 지금 내가 우병우도 아닌데 왜 이래? 나는 정봉주 의원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내공도 많이 쌓였고 전 전국구를 그런가요? 지금 내가 우병우도 아닌데 왜 이래? 나는 정봉주 의원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내공도 많이 쌓였고 전 전국구를 거의 듣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그 학습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한번 이렇게 들으면 자기 걸로 더 잘 얘기한다고 거기서 한겨레 기자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정청래 의원 같이 이 어떤 대중 연설 같은 거 있잖아. 그리고 정무적인 것들을 이 말의 톤이라든지 그리고 그 템포라든지 강약 같은 것들이 정청래 의원만큼 그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 쓰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종편에서 어찌 보면 정청래 의원이 좀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는 기획사나 작가를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정도까지 정청래 의원한테 상고 처리한다면 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봐. 네, 시간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아마 그 작가가 내일도 올 거야. 아, 그래? 예. 내일 나랑 같이 만나자. 아니 근데 어. 모든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는 너무 미안하고 그러더라고. 미안하지, 3번씩, 4번씩 우리 찾아오는데. 사무실 앞에 그 가원 거기 가서 그래서 굴짬뽕 내가 사서 먹여서 보냈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 근데 사람이 거절하려면 아예 만나지도 마요. 자꾸 희망을 주잖아. 아니 같이 술 아침부터 먹고, 밥 무작정 먹고. 사무실에 찾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비서가 연락이 왔어요. 손님 아닌데 누구 그랬더니 TV조선이라는 거야. 빨리 가시라고 그래. 그랬더니 안 가고 계속 하루 종일 어떡하라고 나보고. 근데 사람이 결단을 내릴 때가 필요해요. 그렇게 그건 고집 부릴 게 아니야. 알았어요. 적도 자, 아니고 원수도 하여튼 아니고. 이틀 안에 결단 내리시기 제가 바라고요. 이 시대 참 결단인이지. 그렇지. 나는 그냥 미 대사관제 갈 때도 그리고 징역 10년 결단하고 간 거야. 근데 정 의원님 당대표 보세요. 할 때 또 뺐으면서. 그때는 안 나가는 걸로 결단했어. 아니 다 결단이야. 그리고 저기 선당우사 한다는 그런 결단 같은 것들도 사실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거 아니거든. 나는 그럼요. 그리고 저는 맞아. 컷오프 때. 그렇죠. 저는 정 의원님 지금 이 인간 정청래를 이해관계 없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 봐. 난 분명히 5명 안에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 제가. 누가? 제가. 손혜원 의원? 당연히 1등이지 1등. 아니야, 1등은 또 딴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뭐 와이프도 있고, 그리고 그 정의원을 이렇게 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예. 김어준이나 이동형이나. 근데 정봉주도. 정봉주 다 같이 되게 애끼고 그러거든. 네. 근데 저만큼 정말 이해관계 없이 내가 매개 살릴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할 수도 있어 진짜. 그 정도로 내가 위한다고. 근데 내가 거기 망가지라고 가라 그러겠어? 가야 돼요. 근데 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가야 되는 이유가 이 나라를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 나는 정청래 의원이 가서 이 무너지는 뚝을 막아야지. 가서 보도국장 하세요. 이 TV조선 보도국장! 일당 100으로 아니, 내가 한번 해봐. 그 얘기 했어. TV조선 4장짜리를 줘라. 손석희가 그리고-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한테 전권을 줘라. 아니 보세요. 그 눈치 없이 진짜.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 내가 네. 손 변호사 있잖아. 2시간짜리 MC 내가 줄게. 또 시작이다. 이 작가,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알겠어요. 자, 하여튼 뭐, 거기까지만 하고요. 인터넷에 또,
손혜원 의원 조카 사진이 막 올라오던데. 걔 변한가? 걔는 왜 올라오는데? 왜 올라오는지 누구 소영이? 몰라. 아니야, 가영 씨. 가영이 그년이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아, 그래요? 원래 가영이 아니었어요? 손가영인데 손승우로 바꿨어. 아, 그래요? 그래? 그래서 이름 바꾸는 게 유행이야, 뭐야. 그래, 요즘에, 이렇게 활동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죠? 요즘에 뭐, 어디 무슨 드라마에 조연으로 나오던데? 그 댓글 다 재밌더라고. 고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다. 아니, 근데, 소영이는 가끔 나한테 전화해. 전화해서, 우리 고모 잘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 미친년 그걸 봐. 몰라서 물어봐? 그 나한테 물어봐. 객관적으로, 의원님 지금 우리 고모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괜히 정 의원님하고 언론을 맞아. 통하기 위해서 괜히. 아니요, 소영 씨는 저하고도 가끔 문자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손혜원 의원 내가 먼저 알았어. 소영 씨는 먼저 알았는데, 그래요? 저는 가영 씨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문자 주고받으면 친한 거죠, 모임이. 아니, 그래 말고. 아, 말고. 동생 이번에 화제가 그분이 됐어. 훨씬 그분. 이쁘거든. 이태원에서 무명 여배우라는 가게 해. 걔는 이제. 알아요. 소영이. 어떻게 알아? 경리단길 초입에. 맞아. 아는데? 거기 사람 많던데, 항상. 네. 그 위에 있는 하트리 키친. 그 둘이 자매 그래요? 아니에요? 무명 여배우. 손호님 조카야. 간판이, 가게 이름이 신기해가지고. 이름 제가 기억이 그 나요. 진 거야. 어쩐지. 왜냐면 이름밖에 내놓을 게 없어가지고. 어쩐지. 제가 무명 여배우라고 이름을 줬더니. 와. 걔 본인은 너무 싫어하고 손님들은 다 좋아해. 지나가면서 한 번 봤는데 머리 꽂힌 거예요. 그걸 노렸죠. 대단하십니다. 그거- 그리고 아까 TV조선 얘기 나왔잖아요. 응. 제가 MC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아, 그래? 그래? 근데 제가 못하겠다고 말씀. 왜? 네? 제가 뭐 능력이 되나요? 손수호도 정청래 거야? 결단 끝에. 결단? 고민 끝에 결단. 진짜 그 프로 하나 근데 1시간짜리 MC 해도 될 텐데. 결단 잘못하면 완전히 절단 나. 사실은 MC는 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게, TV조선 같은데 MC는 전이 하자 그러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한 번쯤 몸을 던져보는 것도 좋지 않아? 내가 나를 못 이겨. 근데 그렇지 않아. 본인의 막 신념이 있어서 이러는 건데, 어쨌든, 신념이라는 거는, 아니, 뭐 신념도 시대에 따라서 뭐 조금씩 바꿀 지키는 수 거 있는 좋은데 저는 그날 그 밤에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본인의 신념을 버리기 당연히 어렵고 나 같아도 안 나간다. 다만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대선이 다가오는데 그렇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권 교체 하기 위해서 가야지. 정청래가 희생하면 어떻겠느냐. 누가 싸워, 누가. 누가 싸워. 그리고 어떨 때 결혼할 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를 죽으라고 따라다니는 그런 아니, 여자랑 근데 하는 것도 괜찮아. 정건의 사장님도 그런 입장이었을까? 나는 우리 반대였지.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가졌지.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조건은 역대급 최고의 그러니까. 근데 지금 조건을 다 청래야 가자. 당일날 정원이 가자. 마지막에 술이 취해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편집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자르지 않겠다. 정의원 말을. 그리고 두 번째는 사장이랑 얘기를 했대요. 정청래가 첫 방에서 TV조선과 조선일보를 깔 거다. 괜찮냐? 근데 사장이 첫날에 아무 말도 안 하더래. 둘째 날 까라 그래라. 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손석희 사장이 TV조선 JTBC 갈 때 얼마나 욕했습니까? 근데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 저 사람이 가서 바뀔 게 아니다. 그러면 저 방송이 바뀔 거다. 근데 난 그 말을 네, 뭐. 똑같이 해드리고 싶어. 됐고요. 지금 정청래는 거기 가서 바뀔 사람이 아니야. 방송이 TV조선이 바뀌겠지. 지금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손수호 변호사 어때? 가자. 의원님이요? 응.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 친구는 지금 다 온정편 다 나가는 친구인데 뭐. 그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편주의자야? TV조선으로 나가요. TV조선 나가? 사건 사고. 사고? 예, 사건. 네, 오늘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녹음하는 날이 목요일까지 결정이 안 되면 정청래 카드는 나갑니다. 아웃입니다. 왜냐면 거기가 1월 달에 지금 첫방 녹화야. 바쁘네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되지 않으면 네, 아무것도 안 급하네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만 빼고 세팅도 완료하고 다 했어. 나는 정청래 의원이 나비 넥타이 메고 새양복 입고 화장하고. 근데 오늘 봤을 때 한 얘기는 스튜디오 짓는 것을 중단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하면 그 프로는 접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대체제가 없다고. 아니, 이게 파격이 뭐냐면, 이런 얘기까지 내가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상대방 패널 있잖아요, 보수 패널. 네. 정청래가 찍어준 대로 우리가 하겠다. 라고까지 했어. 대표가. 그런데 안 한다는데 뭐. 됐어, 하지 마, 이제. 얘기하지 마! 됐어! 나 필요 없어. 아니, 글쎄,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를 한 번쯤 눈 감고 가면은 평생이 행복하다니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최고대우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종편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 최고대우입니다. 최고대우인데, 정치 알바에 드리는 출연료는 거기에 10분의 1밖에 안 돼.
야, 가자. 안 간다는 거야. 돈 때문에 가는 사람은 아니야. 그건 당연히 아니지만. 정청래는 돈 때문에 가는 사람은 아니야. 아니, 그런데 돈도 중요하죠. 나는 나라를 구하러 가야 된다고 봐. 나라를 구해. 적진으로 누가 하나가 간다면 세상에 정청래 같은 사람이 가야지. 이동영 보세 댓글에 무너지잖아. 야, 진짜. 좋네. 주도하잖아요.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 근데 종편이 무서워요? 가자. 나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저는 종편 같은 데 가서 조금 연애적인 오락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돼서 전원책 변호사 같이 거기서 저기 진짜 어머니 얘기 나오면 울고 DJ 얘기 나오면 좀 눈물도 흘리면서 아재 개그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허당인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 정치 얘기하고 용기 있게 이야기할 때는 할 줄 알지만은 얼마나 약하고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지를 나는 온 국민이 알았으면 좋겠어. 뭐 그렇게 얘기해봐야 안 근데 나가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종편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연애 오락이라는데 정치가 가미가 됐을 때 세상에 정청래 같이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정치 혐오도 좀 불식시키고. 그렇죠. 정치 혐오가 아니라 정청래 혐오를 불식시키고. 근데 손변. 네. 나 혐오스러워? 아니요. 혐오스럽지. 그 제 그윽한 할아버지들이 눈빛을 보면 모르겠어요. TV 조선을 보신 할아버지는 혐오스러워하겠지. 무서워서 지금 말 못하는 거 아니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친정엄마 마음을 좀 바꿔놔 종편 가서. 진짜 엄마. 근데 재밌는 거는 썰전이 너무 떠서 지금 채널 A도 똑같은 거 런칭했어요. 했어요. 그랬더라고 진중권, 정봉주도 나온다 했지. 정봉주. 네, 나온다. 전여옥, 안영환. 네. 그러니까. 네 명이 나오는데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제가 들었어요. 그 TV조선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정봉주 의원이 제일 잘했대요. 준비를 많이 해왔고 그래 통화를 했어. 통화를 했더니 뭐 내가 기본 하는 건데 뭐 그 애들 데리고 하는 건데 막 이러더라고. 예. 근데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나 봐. 준비해야지. 필요해요. 그 촬영하고 나서 채널A 그쪽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대요. 이제 그게 27일 날 방영이 된대. 그래 내가 그 대표한테 워낙 뭐 TV에서 안 나간다니까 그 포맷을 가지고 MBN으로 가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지. 근데 그 대표가 하는 말이 MBN 가면 그게 파급력이 있냐고. 그렇긴 하네요. 정청래가 TV조선 나에 파급력 있지? 그렇네요. 맞네. 예. 그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만큼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상관없지. 이렇게 자존심을 뭐. 건드리는 거. 구체적인 기조가 완전히 그 보수 그쵸. 쪽이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써준 거 읽어야 되니까. 그럼요. 장성민? 아니 뭐 써준 거 안 읽으면 되지 마. 그럼 잘리래나? 그렇죠. 방송도 안 나가죠. 그럼. 잘리고 그래. 근데 되게 지금 생방이잖아. 내가 또 들었는데 SBS 그 앵커가 교체됐잖아요. 예예. 김성준. 그게 뭐냐 김성준으로. 예. 김성준이 쓴소리 해가지고 사실상 잘린 거였어요. 예. 다시 김성준을 투입해가지고 시청률을 올리려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각 방송국에서 아. 시청률 전쟁인데 지금은 정치 시사 얘기 아니면 사람들이 거들떠보질 않는데. 그리고 김성준 앵커 갑시다. 얘기 잘못 꺼냈나? 그래요. 시청률도 건져오고 그리고 이 본인의 그 캐릭터도 얼마나 허당 캐릭터인지 이것도 좀 건져오고. 아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지금 최고 대우를 약속했으니까 계속 빼먹어서 망하게 만들어. 그렇지 않지. 나는 정청래 의원이 그 TV조선 가면은 정말 그 모든 모니터링 다 하고 내가 정말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야. 아니 이게 콤비가 갑수형이니까. 갑수형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난 너무 좋다고 보는 거예요. 탁 둘이서. 아니 근데 좀 변경이 됐대 그게. 아 그래요? 갑수형이 아니래요?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한 거는 갑수형은 딴 프로로 받고 1대1로. 썰전처럼? 그럼 완전 썰전이랑 똑같이 되는 사회자 하나 이렇게 하고 그러려나 봐. 사회자를 갑수형을 시키면 안 될까? 사회자는 중립적인 거 쓰겠지. 톱 연예인을 쓸 오. 연예인. 통 연예인이 그 말빨을 어떻게 해나? 응? 근데 뭐 기구라처럼만 하면 자기 얘기 많이 안 해도 이렇게. 거기보다 더 윗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윗급이 있어요? 그래요. 연예인? 누구지? 유재석? 유재석은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하나 봐.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 해놨다. 그러니까 오케이 말고 술 먹을 때 예. 제가 장난으로 알았어 막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날 스튜디오 공사를 시작했다가 내가 또 안 한다고 다시 이게 그때 농담이었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또 중단했다. 그 프로 이름은 뭐예요? 프로그램 아직 안 정했을 내가 거예요. 정했어. 그래? 거기서 정했대요. 뭐래? 화투. 응? 그건 이상해. 그런 말 하면. 아니 뭐 안 할 거면서 그럼 뭘 이름 하나 됐어. 안 돼. 내가 그런 얘기 다 했어. 정청래 의원이 가면 내가 정해준다 그래. 이름 하나 내가 지어줘서 로고까지 만들어주겠다. 오. 근데 안 할 거니까. 진짜.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광고 듣고 와서 대통령 탄핵 답변서, 또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모의 의혹, 이런 걸 중심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범교텔레콤, 새 핸드폰이 필요하신 분들은 범교텔레콤 상담해 주시고요. 꼭 거기서 사겠습니다. 네네네. 한번 연락 주신 분들은 또 한 번, 다 친구분들 데리고도 온다고 그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자, 참 좋은 과메기. 2월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시즌. 우리 정의원님 좋아하는 과메기. 참 좋은 과메기. 시키면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소주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 오니까. 많이들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박근혜. 지난주에 답변서를 보냈죠. 그러니까 일주일 기한 줬는데 일주일 만에 보낸 거죠? 네. 네. 이 답변서가 의미하는 게 뭐고, 대통령이 답변서에 어떤 게 들어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전체를 다 봤어요. 예. 전체를 봤는데 일단 요약을 아주 간단하게 하면은 예. 안 했다, 아니다, 안 된다, 따져보자. 일단 나는 그런 일 안 했다. 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책임이 아니다. 세 번째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 네 번째는 절차대로 법대로 꼼꼼히 다 따져보자. 예. 결국은 어떤 일을 안 했다.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냐. 설령 내가 관여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중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탄핵 사유 아니다. 그리고 또 절차적으로도 이거는 쉽게 그냥 허투루 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일이니까 천천히 다 해보자. 결국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예상했던 대로지만 또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문제 제기도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실제로 그 답변서를 쭉 보니까 이게 참 답답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예. 연자제는 안 된다.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결론은 그냥 시간 끌기 같아요? 어떻게든 한번 시간을 끌어보자는 것 같고. 시간 끌리기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예.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또 실제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예상했던 부분에서 그렇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나는 안 했다. 설령 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탄핵 사유냐. 난 몰랐는데. 그리고 많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거, 방금 정 의원님이 얘기했던 연자제. 이게 사실은 법률가들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던데? 이 연좌제라는 게 이거 판튄 거야. 예, 그렇습니다. 약간 왜 이게 네. 여기에 들어갔지? 약간 결이 다른데요. 일단 친족 중에 한 명이 죄를 지으면 그거 가지고 다른 친족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불이익 받으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연좌제가 좀 더 의미를 현대사적으로 볼 때 좌익 활동이나 아니면 간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 중에 한 명이 처벌받으면 일가 친척 전체가 매도당하고 취직도 안 되고 망하고 이거를 이제 연좌제라고 불러왔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그런데 지금 이게 친족 간의 그런 개념을 갑자기 들고 왔잖아요. 친족인가? 그 사람들이? 친족인가 본데요?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친족이다 하는 걸 밝힌 거 아니야?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아니 사실상의 친족 개념으로 다 보는 거 아니냐. 친족 개념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연좌제의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냐.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공격도 했습니다. 왜 이걸 썼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굳이 연좌제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연자제란 단어를 잘못 썼는데 원래는 도매금 처리로 써야 돼. 나를 도매금 처리하는 거냐.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연자제가 되면, 친족으로 묶여지면, 뇌물이 아니고 증여 아니냐. 너무 나갔나요? 그거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도 어이없어서 그런 얘기. 어이없어요, 저도. 그래서 예. 이제 연자제는 진짜 엉뚱한 말이었어. 약간 그리고 그렇죠. 너무 웃겼어. 네.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얘기. 키친 캐비넷? 치킨 캐비넷이라고 하더라고요. 치킨 캐비넷. 네. 왜 친아지고? 닭이니까 치킨 캐비넷이라고. 치킨 비슷한데 네. 이거랑 전형하게 나 진짜 옛날에 엘리베이터하고 에베레스트하고 맨날 헷갈렸어. 맨날 헷갈렸어. 어렸을 때. TV 조선 가서 그런 거 하나 말이야. 제 개그. 그거 하면 안 돼, 수준답게. 진짜 헷갈리잖아. 저는 항상 그게 어떻게 헷갈려요? 에베레스트하고 엘리베이터하고 헷갈릴 수 있지. 내가 헷갈렸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미치겠네. 초등학교 때는 맨날 그거 그럼 가지고 있잖아. 찾아고 욕먹어, TV 조선 가서 에베레스트인지 그러면. 에스컬레이터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맨날 헷갈렸어. 저는 사륜구동하고 사동구른하고 헷갈려요. 그거 헷갈려? 이게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다도해를 도다해라고. 그리고 그게 네프킨하고 그렇게 나프탈렌하고 또 헷갈린 거야. 그 이상한 걸 헷갈려. 글자수가 다르잖아요. 네프킨하고 나프탈렌하고 맨날 헷갈려. 그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니, 글자수가 다른데. 자, 그래. 어쨌든 그래요? 이 키친 캐비넷. 네. 이 말을 또 왜 갖고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미국의 한 대통령이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예전입니다. 예. 오래된 대통령이 이제 내각을 총 사퇴시킨 다음에 아예 대놓고 이제 일부
그 사적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논의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게 미국 최초의 비주류 대통령이었다고. 예, 캐비닛이 이제 내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 키친 캐비닛이 존재는 하는데 문제는 저도 뭐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뭐 미국 정치를 잘 모르니까 이 키친 캐비닛이 실제로 존재를 한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최순실 씨 등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개념? 예,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물어보고 하는 건 또 필요하잖아요, 대통령이. 예.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몰래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몰래 숨어서 들은 다음에 그 부탁을 들어주고 이권을 챙겨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의견을 정정당당하게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예 임명장도 수여하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 윈프리 아예 그 이야기를 듣는 그런 사람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그 임명도 하고 뭘 공개하는 거죠. 임명했어요? 오프라 윈프리를? 정확히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앞으로 조사해서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팩트 전쟁 시대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공개적으로 하는 건데 최순실 씨는 그게 아니잖아요.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이번에 터진 거잖아요. 걸린 거잖아요. 과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는 용어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게 설득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설득력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이 헌재에서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시간만 좀 끌어보자는 입장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그 탄핵 그 답변서를 쭉 봤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잘 쓴 거예요.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 아무리 정무적인 판단을 헌재에서 할지라도 법리 논쟁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는 코너링은 잘 구사해놨다. 아니 그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될 거니까. 그럼요. 열심히 하는 거죠. 잘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그 국회에서 또 여야 의원들 간에 아주 크게 고성이 일었다고 하는데, 손무원 그게 뭐였죠? 네. 답변서 공개 때문에요. 예. 예. 소리 막 지르고, 권성동이랑 막 싸우고, 박범계랑 싸우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공개가 됐죠. 공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이걸 왜 공개하냐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또 헌재에 또 제출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탄핵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이 적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그 탄핵 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준용이 되고요. 형사소송법 47조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소송 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공개하지 못한다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번에는 국회가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공익상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근거를 들었고요. 국민의 알 권리.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면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게 무슨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거냐?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상의 공익이 있나요? 그런데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위원장은 왜 이걸 가지고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됐을 경우에 내용을 읽어봤겠죠. 권성동 그 위원장도 이제 읽어보니까 공개되면 사실은 역풍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개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싶은데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권성동 제가 위원장이? 봤을 때는 권성동 의원은 제가 좀 알잖아요. 상대도 해봤고 했는데 이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법리 있잖아요. 자기가 검사 출신이라는 거. 엘리트 의식이 많고, 그 다음에, 니들은 몰라.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4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업로드 됐을 때 청문회가 한창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운로드가 늘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순위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손변 효과인가? 설마요. 그래, 선별해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계속 나오세요, 앞으로. 네. 그 댓글에는 손수호 변호사 리액션 왕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리액션이라기보다는 존경심의 표현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내가 봐도 네.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그윽해. 뭐냐 지금. 내가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어. 수씨는 하나만 있으면 안 될까요? 두 분이 있겠나 계시네. 자, 손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씨 한 명만 있으면 안 돼요? 두 명 있어도 돼요. 저기 손혜원 의원 이제 22일인가요? 네. 5차 청문회. 네. 마지막 청문회죠 그때가. 재밌을 것 같아. 우병우도 나오고 이번에 새누리당 국정조사위원들이 오히려 위증을 조작한 이런 것들도 아마 얘기가 될 것 같고. 근데 우병우에 대해서 SNS에서 뭘 봤더라고요? 질문? 궁금한 점? 궁금한 게 뭐 있으실지 국민들이.
그것이 제가 또 궁금하죠. 그래서 쭉 받았는데 아주 재밌어요. 왜냐하면 팩트라는 거는 다 뻔하잖아, 지금. 그래서 다 나와 있는 거지. 네, 그런 건데 이 사람 많은 그 질문이나 제안 중에서 이제 얘기가 뭐냐면 자존심을 건드려라.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자존심을 좀 건드려라. 이따가 어떻게 자존심을 건드릴 건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네. 알겠습니다. 예. 자존심 얘기 지금 좀 해봐봐. 나 인사부터 인사하고. 해야지, 인사. 자, 저 소개해 주세요. 네.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예언인 정청래입니다. 뭘 또, 예. 저의 예언이 예. 다 맞아가고 있어요. 뭐 했어요? 2부 때 내일 또 하겠지만, 예. 제가 이 박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예. 4단계 대립구도론을 제가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는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그 국면이 가면 그 다음에는 개헌파와 비개헌파가 대결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국면은 제3지대 제2의 3당 야합이냐 아니냐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에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탄핵 가결 1라운드를 넘자마자 오늘 드디어 예. 노골화하기 시작했죠. 예. 제3지대. 그러니까 몇 가지 의미 있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박계와 연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쏘아 올렸어요. 네. 그리고 안철수, 손학규랑 같이 당하자. 뭐 그렇게 돼 있었고요. 예, 했죠. 또 그 다음에 김종인, 우리 추호 선생, 예. 새누리당 개헌 모임. 개헌 모임에 갔는데 우리 당으로 오시죠. 우리 당의 예, 대통령 예, 후보 하시죠. 예, 이런 했었죠. 덕담을 듣고 화기애애함을 연출했죠. 그래서 이것이 드디어 로골화되고 있다. 이합집산이. 그래서 그것이 오늘 한꺼번에 터진 날입니다. 제가 예언한 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황기문 지지율도 약간 올랐던데요. 그리고 제가 충청도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저 초대받았어요. 뭘요? 국민총연합당을 만든데 반기문 지지 모임에서. 그래서 저보고 오라고 문자 왔어요. 사람을 뭘로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냥 가 있나 봐. 전화번호가. 아, 거기 그 창당 대회에 오라는 거구나. 난 또 무슨 당에 가입하려는 줄 알았더니. 아니, 그러니까 등산을 하고 그다음에 네. 무슨 준비 모임 같은 걸 하나 봐요. 사람을 염탐하고 뭘- 오세요, 염탐. 염탐? 쟤들 뭐 하나. 아유, 염탐이 되는 사람이냐고. 네,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네. 아까 뭐 우병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병우 씨가 언론에 포착됐어요. 대책회의 하는 모습. 네네네. 더 팩트에서 찍었죠. 그렇죠? 아들하고, 우병우하고, 또 한 사람은 아마 법조 전문가 같은 느낌이 들던데. 그렇습니다. 40대 남성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제 뭐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 조력을 받거나 아니면 조력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뭔가 역할을 좀 주고받으면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변. 아직 좀 짧어. 그런 거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아들하고 지금 코너링 연습하고 있다니까. 요리조리 청문회 때 어떻게 코너링. 빠져나갈고 그 브레이크 안 밟고 요리조리 아, 나 이럴 때 빠져나갈까. 정청래 위대. 코너링. 저런 코너링. 순발력으로 종편 가야 되는데. 예. 코너링 훈련 중이다. 이게 지금. 필요하거든. TV조선에서는 이게 필요해요. 이래서 제 눈빛이 더 그윽해지는 겁니다. 법률 지식은 네. 우병우가 충분히 알고 있어. 야, 나 아무나 다 죽일 수 있는데. TV조선을 정리했어요? 아직 고민 중? 아니 오늘 아침부터 여기 정치알바 오기 직전까지 작가가 우리 사무실에 와서 뻗치기 하고 있었어. 나 대단하더라고. 저번에 사실은, 하루 종일 뻗치기 하고. 나 같으면 그럴 때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무실에 안 나갔어 일부러. 안 나갔는데 계속 10분 간격으로 전화해. TV조선 그 프로그램의 외주 제작 사장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철회 때문에 여기를 와포를 3번이나 왔어. 3번 와서 삼고초려지, 그러니까. 그때 이 작가 불러냈어. 내가 네. 입장 곤란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나도 거기 갔었는데. 네, 예. 그 사람이 그 감이 좀 있는 거지. 아니, 대한민국 최고였었던 사람이라니까. 이름 말하면 다 알만한. 사람. 그런 그 촉 있는 사람이